용찬우는 악플다는 NPC가 되어 버렸음. 짠넨. 뭐 그냥 빠르게 보죠. 철순이 형님을 이제 욕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욕을 하게 된 이유는 철순이 형님이 요런 인스타 그 릴스를 올리셨어. 이게 용찬우가 그 헬스하면은 뭐 팔이 뒤로 안 간다, 뭐 자기 몸을 자유자재로 하는 정도만 몸을 키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옛날에 유익남 채널에 나와서. 그래서 철순이 형님이 자유자재로 몸을 사용하는 거를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뭐 금비대 많이 한 사람들은 뭐 등 뒤에 손이 안 가가지고 뒤에서 공격하면 팔이 안다면서. 아니 자기는 어느 방향에서 공격해도 어차피 못 막으면서. 예, 철순이 형님이 여기서 여기서 지금 죽는다고? 야, 너 밖에 뭐, 야, 이 새끼야, 야, 손 내려. 야, 아직 안 하고 올 절밖에 안 왔어. 야, 이 새끼야, 야. 뭐 요런 인스타 릴스를 올리셔가지고 이제 찬우가 이걸 보고 화가 났나 봐요. 이게 화가 날 일이 아닌 게 본인이 어그로를 끌었잖아요. 거기에 첫 번째로 반응한 게 저였고, 철순이 형님이 지금 좀 늦었지만 이번에 반응을 하신 거예요. 그럼 철순이 형님이 왜 이렇게 늦으셨을까? 철순이 형님은 해외파기 때문에 아시아, 유럽, 미국, 뭐 일본, 중국 뭐 등지를 순회 공연을 도시고 너무 바쁘시고,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이제 육아에도 힘을 많이 쓰고 계시죠. 그래서 아이들도 케어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그때 보셨겠지만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제 최근에 술 먹다가 생각이 나셨나 보죠. 철순이 형님이 원래 술을 드실 때 기억력이 굉장히 좋아지실 때도 있고 굉장히 나빠지실 때도 있고 이래서 전화로 기억이 났나 봐요. 그래서 기억이 나서 뭐 뒤에 손이 안다? 손 잘다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그런 말하면 혼나? 이제 이런 느낌으로 올린 거죠. 이게 사실 철순이 형님이 이 일개 용찬우하고 어울려주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영광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뭐 노래에 관련된 뭐 작곡가, 작사가 혹은 가수 분이 듣고 조금 반응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어그로를 끌었는데 어떤 프로가 거기에 직접적으로 반응을 해주시면은 사실 좀 영광이잖아요. 제가 최근에 뭐 민희진 씨도 따라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민희진 씨가 저를 샤라웃을 한다면 영광인 거잖아요. 철순이 형님도 이 피트니스 업계에서는 그 정도의 존재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약간 뭐 리스펙 해주셔서 감사 뭐 이렇게 반응을 해야 하고, 예전에 용찬우는 조금 그런 식으로 반응을 했어요. 제가 용찬우에 대해서 처음으로 리액션을 했을 때 뭐 제 언급해주셔서 막 너무 고마워요 막 이러면서 뭐 사실은 좀 긁힌 것 같지만 안 긁힌 척이라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마저도 안 되나 봐. 그래서 이 황철순 형님한테 얼마나 무례하게 지금 댓글을 쓰는지 보시면은, 이거 지금 용찬우가 철순이 형님한테 쓴 댓글들입니다. 너 반성을 하나도 안 했네. 이거 폭력 위협으로 경찰 신고부터 할게. 넌 커리어 골절될 거다. 네가 일로 와. 빨. 철순이 형님한테 이라고 한 거예요. 용찬우가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처하고 앉았어. 네가 아쉬운데 철순아. 뭐가 아쉽다는 거야 대체. 사과 영상 쳐 올려놔 철순아. 보고 용서해 줄지 생각해 볼게. 공작새 근육 뭐 우쭈쭈 어쩔까 말 또 욕하고 존나 열받네. 잠수 쳐 타지 말라고. 야 대답해 처해. 철순이 긁혀서 어쩌냐. 이제 가진 게 공작새 근육이 없네. 니도 당해서 피해보고서 나를 욕한다고. 진짜 넌 남자도 아니다. 에휴 짜쳐. 철순아 빨 대답하라고. 철순아 난 사이버불링 숟가락 얹은 새끼한테 예절 안 차린다. 니가 시작했다. 어디 너 같은 새끼가 야 폭행자가 이딴 거 쳐 올리냐. 사과 영상 올려놔라 철순아. 그 와중에 등에 손 안 올라가네. 내가 한 말 전부 다 맞다는 증거가 너다 철순아. 저는 이 시간부로 용찬우를 아픈 사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뭐 좀 컨셉이 있겠지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본인이 나르시시스트라고 하고 뭐 이런저런 기행을 저지르지만 그래도 그냥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람인데 약간 뭐 유튜브 쇼맨십으로 약간 그러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이 시간부로 저는 그냥 아픈 사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저거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어떤 미친놈이 철순이 형님한테 저렇게 해요. 난 진짜 이제 그냥 되게 불쌍하고 아픈 애 보는 것 같고 좀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화도 안 나. 저에 대해서 그저께 2시간짜리 영상을 올렸거든요. 그거 보면서 이제 저에 대해서 너무 많은 허위 사실과 거짓말과 모욕과 이런 게 막
덕지덕지 도배가 돼 있어요. 뭐 당연히 뭐 화가 나고 짜증나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보다 더 큰 마음이 되게 불쌍하다 이 생각이 계속 들어요. 아 쟤는 진짜 완전 고장이 나버렸구나. 아, 난 어렸을 때 토이스토리 그 3인가 그거 볼 때 내가 어렸을 때 갖고 놀았던 장난감들이 내가 잊어버린 사이에도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뭐 그런 스토리를 보면서 정말 오열을 했던 그런 사람으로서 뭐 한때 이렇게 어울리고 뭐 갖고 놀기도 하고 이랬던 건데 이게 내가 안 보는 사이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수준이 아니고 이게 그냥 개 박살 고장이 나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뭐 이상해. 아니 그리고 정신의학과에서 이제 쓰는 용어 중에 하나 이제 투사라고 있어요. 본인이 힘든 거를 갖다가 상대방이 힘든 거라고 상대방한테 이제 대입을 시키는 걸 투사라고 하거든요. 여기 용찬우가 투사 덩어리 정말 그 자체인 거를 한번 보여드리자면 너 반성을 하나도 안 했네. 반성을 하나도 안 하고 지금 10개월째 이러고 있는 게 본인이죠. 일단 이거 폭력 위협으로 경찰 신고부터 할게. 용찬우는 지금 폭행죄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 조사를 나오라고 이제 출두를 하라고 연락을 받고 있는데 계속해서 조사를 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폭력을 저질러서 경찰 조사를 안 받고 있는 게 용찬우예요. 근데 철순이 형님은 옛날에 이제 파이팅 있을 때 했던 거 이미 다 해결을 하고 합의를 보고 이미 다 끝났죠. 근데 본인은 경찰 조사를 안 쳐나가고 있으면서 남한테 폭력 위협으로 경찰 신고부터 한대. 그리고 개웃긴 게 엊그제 용찬우가 올린 그 2시간짜리 영상에서 본인이 여태까지 저질렀던 잘못들 있잖아. 그런 것들이 연기였대. 그냥 캐릭터를 연기한 거래. 아 근데 이번 철순이 형님 릴스야말로 재미있게 연기를 한 거거든요. 상황극을 펼친 거잖아. 코미디로, 유머로. 근데 남의 유머는 구분할 능력이 없고 자기가 한 잘못은 다 유머라고 해버리는 거야. 잠깐 딴소리 하자면 그 제가 크로코다일님하고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 제가 뭐 농담이었다라고 말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저를 지탄을 하셨잖아요. 근데 전 진심으로 농담이었고 이제 크로코다일님도 농담으로 이제 받아들여 주셔가지고 서로 이 일이 잘 해결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비판받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농담이었다 한들 누군가한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줬고 그 사람이 문제 제기를 했다면 사과를 하는 게 당연히 맞죠. 근데 얘는 본인 말고 그 누구도 농담인 걸 몰라.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줬어. 근데도 낯짝에 철판을 깔고 아무렇지도 않게 다 농담이었는데 너네가 농담을 못 알아먹은 거다. 흑자일스가 농담을 마치 농담이 아닌 것처럼 사람들한테 뭐 세뇌를 시킨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난 너무 불쌍한 거야. 아 저는 농담 따먹기로 지금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사실상 제 직업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만약에 단 한 단어로 결정을 해야 된다면 저는 쉿다운 코미디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 제가 헬스도 다루고 영화도 다루고 세상 돌아가는 가십도 다루고 막 이것저것 되게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저는 모든 컨텐츠를 재미있게 유머러스하게 풀어내는 사람이라 그래서 스탠드업 코미디처럼 그냥 쉿다운 코미디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즘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유머나 코미디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좀 불쌍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머 감각이 정말 부족하다를 넘어서 그냥 유머 감각이 아예 뒤진 사람들이 있어요. 유머도 만약에 지능이라면 그 유머 지능이 아예 그냥 뒤진 분들이 계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그냥 본인이 좀 재미없으시고 남이 농담을 해도 잘 못 알아듣고 진지하게 답변을 하고 이런 거는 누가 남이 뭐라고 할 리가 없죠. 근데 남의 농담은 존나 개진지하게 막 공격을 해. 다들 웃고 떠들고 있는데 하하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개정색을 빨면서 그 얘기는 문제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냥 농담이잖아. 얘 농담한 거야. 우리 재밌게 놀고 있는데 너 뭐야? 너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 초대되지도 않았는데. 와 진짜 대한민국 미쳤다. 이게 지금 한국 대중들의 수준이구나. 막 이러고 있는 거야. 다 웃고 떠들고 있는데 스탠드업 코미디언 장에 와서 여기까지도 너무 나는 불쌍한데 거기에 더해서 자기 집에 스탠드업 코미디 무대를 설치한 다음에 코미디를 막 해 자기가. 근데 아무도 안 웃어줘. 웃어주는 사람이 없어. 이게 난 너무 불쌍한 거야. 여기 투사를 좀 더 볼게요. 넌 커리어 골절될 거다. 유머 감각이 거의 뒤진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유머적 창의력이 없어서 남의 거를 따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용찬우가 그저께 그 2시간짜리 영상을 아까 40분 정도 이제 봤는데 운동하면서 난 소름 돋았잖아. 저는 용찬우가 지금 현재 저를 존경하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왜냐면 걔가 거기에서 남을 비판할 때 쓰는 것들
유머라고 쓰는 것들 정말 거짓말 안 치고 90% 이상이 전부 다 제가 했던 것들이에요. 그거 뭐 나중에 짚을 시간이 있으면 뭐 짚어보기로 하고요. 그거 너무 길어가지고 어쨌든 여기도 보면 넌 커리어 골절될 거다. 여기도 이제 투사로 알 수 있는 게 철순이 형님한테 맞아가지고 진짜 골절될 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가 일로 와 빨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처하고 앉았어. 네가 아쉬운데 철순아. 이 사태를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용찬우보다 황철순이 더 아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 저는 한 손에 꼽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철순이 형님이 대체 뭐가 아쉬운 거야 너랑. 근데 본인 혼자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막 누가 무슨 소리를 하면은 서로 반박을 하고 뭐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하고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얘랑은 논쟁과 토론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얘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99%가 같은 생각을 하거든. 저 새끼는 대체 왜 저런 소리를 하지? 이 생각밖에 안 들어. 용찬우 같은 애가 철순이 형님한테 일로 와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정말 소름 끼치도록. 자, 만약에 흑자헬스가 예전에 철순이 형님하고 싸웠을 때 철순이 형님한테 야 황철순 일로 와봐 이렇게 했다고 쳐봐. 안 했습니다. 저는 무서우니까. 만약에 하면 일이 커져요. 바로 이 비트인스 막 커뮤니티 이런 데에 흑자가 황철순 보고 막 욕하면서 오라 그랬다 이러면서 둘이 맞짱 뜨나 보다 막 이런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질 거고 철순이 형님도 진짜 빡 돌아가지고 오송으로 내려올 겁니다. 그리고 뭐 상남자 주식회사나 야차클럽 이런 데에서는 바로 우리가 먼저 이거 중계하려고 막 접선을 할 거고 아주 일이 커져요. 근데 용찬우 같은 애가 철순이 형님한테 일로 와봐 빨이라고 해봤자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이건 마치 길에 있는 어떤 꼬맹이 애가 막 7, 8살짜리 애가 철순이 형님이 지나가는데 몸 이상하게 생긴 놈 일로 와봐 내가 혼내줄 거야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다고 쳐봐. 그러면 그 누구도 야 저 아이 좀 말려 철순이 형님 다쳐 큰일 나 7살 어린이 장비까지 꺼내고 그러십니까 당근 칼은 내려놓으시죠.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 애니까. 그거랑 마찬가지로 용찬우는 존나 무슨 개씹 상남자같이 무려 황철순 형님한테 너 일로 와봐 씨발 막 이러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난 너무 소름 끼쳐 진짜. 근데 이거를 나도 이제 DC 가서 여론을 확인했는데 이 얘기를 아무도 안 하는 거야. 원래 철순 형님한테 이런 워딩을 쓰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너넨 소름 끼치지 않는 거야. 나만 소름 끼치는 거야? 사과 영상 쳐 올려놔 철수나. 보고 용서해줄지 생각해볼게. 사과 영상을 올려야 할 사람은 용찬우죠. 그러니까 역시 또 본인이 해야 할 걸. 그러니까 용찬우가 최초에 이 피트니스인들을 저격했을 때 환영합니다 내 얘기 마음껏 해보세요 하하하하 막 이런 걸 안 하고 우니 캐비어 먹어봐요 뭐 모든 일이 해결됩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제가 헬스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좀 허언을 했습니다. 잘 모르고 얘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얘기를 했으면 한 1, 2주 정도 욕 처먹고 대충 끝날 일이었어. 근데 사과를 안 해. 그냥 명백하게 본인이 잘못한 것도 사과를 안 해. 그래서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사과 한 번을 잘못해서 본인이 잃은 것들을 생각을 해봐. 그 생전 처음 보는 여대생 앞에서 질질 짤 정도로 너무 많은 걸 잃었잖아. 막 나는 지금 막 성공학 강의해야 되고 막 이런 사람인데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이러면서 막 질질 쳐 짰잖아. 사과 한 번을 못 해가지고 이 일이 이렇게 커졌어. 근데 이게 도박 심리랑 되게 비슷한 게 뭔지 알아? 내가 도박해가지고 100만 원을 잃었어. 야 이제 그만해. 이러면 뭐라 그래요? 도박에 이미 중독된 사람들이. 잃은 100만 원이 생각나서 못 일어나. 100만 원만 메꾸고 200을 잃어. 200 그것만 메꾸고 300을 잃어. 그러다가 100을 따. 일어나면 되잖아. 그럼 200 잃은 거잖아. 근데 잠깐만 지금 흐름 좋다. 300 잃은 것만 다 복구할게. 이래서 만약에 300을 다시 땄다고 치자. 본전이 딱 됐잖아. 여기서 일어나면 양반이지 그나마. 여기서 또 못 일어나. 그러다가 다시 400, 500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도박 심리랑 똑같은 거야. 자기의 어떤 선택이 잘못돼서 너무 큰 걸 잃었어. 근데 여기서 내 포지션을 바꾸자니 그동안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틀리게 되는 거를 못 참는 거야. 내가 맞는데. 이러니까 피해가 끝이 나질 않아요. 피해가 끝이 안 나. 용찬우는 저한테 업무방해로 고소를 했어요. 그리고 뭐 너무 당연하지만 뭐 불송치가 났거든요. 근데 그걸 이의제기를 해서 지금 다시 검찰에 들어가 있긴 한데 어쨌든 경찰에서는 불송치라고 의견을 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용찬우가 피해를 입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 피해를 입었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경찰들이 봐도 이 새끼는 지무덤을 지가 파놓고 왜 업무방해라고. 나도 잘못을 하잖아. 나 엊그제도 잘못을 한 사람이야. 일주일 전에도 잘못을 해서 잠깐 나락에
발 좀 담갔다 나온 사람이거든요. 내가 크로코다일님한테 큰 실수를 했어. 처음에 고집도 좀 부렸어. 근데 명백하게 내가 잘못한 거를 알게 됐어요. 어디서 알았죠, 제가? 저번 주 금요일에 땅튜브에서 제 사건을 다뤘어요. 근데 거기에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흑자가 명백하게 잘못한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땅튜브 구독자들은 기본적으로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한 7, 80% 정도 되거든요.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고 한들 저렇게까지 입을 모아서 내가 잘못했다고 말을 하는 거라면 아, 내가 잘못을 한 건가 보다. 그래서 그날 생각을 고쳐먹고 크로코다일님한테 전화를 해서 죄송하다고 하고 합방을 잡고 만나서 사과를 드리고 일을 해결을 한 거예요. 이게 전혀 안 돼. 아예 안 돼.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을 나르시시스트라고 하잖아. 되게 우연찮게 나르시시스트 특징 중에 하나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그 나르시시스트하고 소시오패스 이런 걸 되게 오해를 하시는데 사과를 안 하면서 본인 말이 계속 맞다고 하는 소시오패스가 좀 많죠. 근데 소시오패스들이 본인의 이득 관계가 걸렸을 때는 사과를 잘해요.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사과도 하고 해요. 왜냐면 소시오패스들은 본인의 이득이 너무 중요하니까, 실질적인 이득이 중요하니까. 근데 나르시시스트 특은 실질적 이득보다 가오가 중요합니다. 가오. 실제로 그 막 깡패 야쿠자 이런 사람 중에 나르가 좀 많아요. 그러면 본인 말 맞다나 본인이 너무 큰 피해를 입었어. 업무방해로 고소를 할 정도로. 근데도 의견을 못 바꿔. 소시오패스면 여기서 의견을 바꾸죠, 당연히. 왜냐하면 내가 지금 진짜로 망하게 생겼는데 이게 본인이 만약에 나르라고 했으니까 진짜 본인이 나르시시스트라면 이해는 되긴 해요. 그 사람들은 본인이 입은 실질적 피해보다 가오가 훨씬 중요하거든. 그러면 내가 틀렸으면 안 되는 거야. 여기 보면은 사과 영상 쳐 올려놔라. 너나 올려. 공작새 근육 뭐 우쭈쭈 해줘 뭐 어쩔까 말. 아니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뭘 어쩌라고. 그러니까 얘는 대화의 맥락이나 뭐 이런 거를 이해를 잘 못하나 봐. 이건 내 예상인데 아마 그 재수까지 하면서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셨잖아. 좋은 대학교를 가려고. 근데 이제 본인 생각보다는 좋은 대학을 못 갔죠. 본인이 그러거든. 서영고 아니면 학벌 필요 없다고. 근데 본인이 서영고를 안 나왔으니까 아마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의 대학은 안 나온 게 맞겠죠. 지방캠을 나왔으니까. 그게 국어가 좀 힘들지 않았을까 싶은 게 얘는 이해력이 너무 많이 떨어져. 아마 그래서 한글을 되게 많이 까는 것 같아. 한글 지문을 막 이따만하게 써놓잖아. 국어를 시험을 볼 때. 이거가 아마 해석이 잘 안 됐을 것 같아. 여기서도 보면은 공작새 근육 뭐 우쭈쭈 해줘? 아무도 우쭈쭈 해달라고 한 적이 없음. 아무도 용찬우의 평가를 원한 적이 없음. 이게 만약에 국어 문제 지문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문제가 나올까요? A라는 사람이 헬스 근육은 다 쓸 데가 없다. 전쟁 나면 다 죽는다. 뒤에 손이 안 간다. 막 뒤에서 공격하면 손이 안 닿아서 막 못 이긴다. 막 이런 얘기를 했대. B가 그걸 보고 뒤에 손 잘 간다. 뒤에 있는 놈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라잉 트라이셉스 익스텐션으로 가져와가지고 확 까버린다. 이렇게 대화를 했어. 이 대화의 결론은 뭘까요? 해가지고 보기가 나올 거 아니야. 1. A가 헬스는 필요 없다고 했는데 B는 헬스가 필요 있음을 입증했다. 2번. A는 근육이 너무 비대하면 등 뒤로 손이 안 간다고 했는데 B는 등 뒤로 손이 잘 간다는 걸 인정했다. 입증했다. 뭐 이런 것들이 나갈 거 아니야. 근데 거기 갑자기 5번 보기에서 뭐 어쩌라고 공작새 근육 우쭈쭈 해줘. 이 중에 맥락이 틀린 것은 뭐 이렇게 질문이 나온다면 5번이죠. 그래서 뭐 어쩔까 씨발이라고 하는데 황철순 형님은 뭐 어쩔 게 없어. 그냥 너는 패스된 거야. 그냥 너 단 하루라도 황철순으로 살아본 적 있어? 없잖아. 황철순 형님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마다 놀라셔. 거울에 괴물이 있어. 나도 내가 처음에 헬스를 시작할 때 그냥 여자 하나 꼬시려고 시작했지. 나도 이렇게 괴물이 되길 원치를 않았어. 철순이 형님은. 하지만 외국인들 서양 막 백인 흑인들을 꺾고 세계 1등을 하기 위해서 몸을 막 이렇게 괴물같이 만들었어. 그런 철순이 형님, 본인을 음해하는 수많은 새끼들, 흑자 헬스, 간고 막 한 주먹 막 이런 새끼들하고 막 평생 싸워왔어. 막 내가 뭐 잘못 하나만 하면 9시 뉴스 나오고 난리가 나. 술 먹고 운전하다가 길에서 잠 좀 잤다고 9시 뉴스에 쳐나와. 잘 수도 졸린데. 이런 철순이 형님 인생에서 어떤 이상한 애가 태어나서 단 하루도 헬스를 안 해봤을 것 같은 애가 나와가지고 헬스하면 다 죽어요. 전쟁 나면 다 죽어요. 등 뒤에 손이 안 가. 이런 걸 올린 거야. 나 황철순 피트니스 업계를 이끌어가는 리더 입장에서 아니다. 내가 근육이 우리나라에서 거의 1등, 2등 수준으로 많은데 내가 골격근이 60 몇 킬로인데 손이 잘 간다. 뒤에서 공격하면 이리 갖고 와가지고 아구창 날리면은 바로 안아골절이 올렸어. 그리고 나서 밥 먹고 운동 가시겠지. 참고로 철순이 형님은 오늘도 어느 결혼식장에서 바지를 내리며 행사를 하셨어요. 옷을 벗는 게 곧 행사인 분이야. 옷만 벗으면 막 1,000만 원, 2,000만 원씩 나오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철순이 형님은 이미 용찬우라는 애를 패스를 했어요. 패스. 근데 그런 철순이 형님한테 뭐 어쩔까 씨발 이러고 있어. 뭘 어째 임마. 똥개가 짖어도 기차는 가는 거야 임마. 이미 갔어 기차가. 철순이 형님은 심지어 SRT야 존나 빨라. 이미 갔어. 지금 서울 갔어 서울. 네가 이천에서 짖어봤자 월 한 사이 이미 지금 서울을 갔다고 SRT가. 뭘 어쩌긴 뭘 어째. 그냥 알아서 잘 사시겠지. 너보다 훨씬 잘 사시겠지. 뭐 누가 누굴 걱정하고 있는 거야. 존나 열받네 씨발. 뭐 어쩔 건데 네가 그래서. 너가 철순이 형님한테 할 수 있는 게 뭐야? 넌 그냥 똥파리 같이 이렇게 악플 다는 거 말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왜냐면 넌 힘이 없거든. 무능력하거든. 너는 그냥 이렇게 악플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럼 아마 조만간 철순이 형님도 아닌 철순이 형님의 인스타 관리자가 너를 차단할겠지. 야, 발 잠수 첫 하지 말라고. 이걸 본 그 누구도 용찬우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 철순이 형님이 대답을 못하고 잠수를 쳐 탔다고 생각하지 않겠지. 철순이 긁혀서 어쩌냐. 이제 가진 게 공작새 근육밖에 없네 쯧쯧. 이게 이제 철순이 형님이 이거에 만약에 긁히려면은 화자가 중요해. 메신저를 보지 말고 메시지를 봐라 뭐 이런 말 있잖아. 뭐 그게 맞을 때가 많은데 이번의 경우에는 메신저가 훨씬 중요하거든. 만약에 이재용 회장이 황철순 형님한테 야 철순아 아우 옷 벗고 헤드뱅뱅 도느라 힘들지. 너 X발 가진 게 공작새 근육밖에 없어서 어쩌냐. 형이 한 200억 줄까? 이러면 사람들이 이재용 찢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혹은 김동연 형님 같은 사람이 만약에 철순이 형님하고 싸웠어. 그래서 아니 가진 게 공작새 근육밖에 없으면서 왜 이렇게 나대심? 한판 뜨든가. 야차룰로 해줘요? 뭘로 해줘요? 이러면 찢었다 김동연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정말 이 상황 설명을 위해서 비하의 의미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스펙을 얘기합니다. 160cm 대에 본인 피셜 57kg 나가고 자유자재로 몸을 끌어당길 수 있는 용찬우 씨가 몸무게 지금 120kg 나가는 체지방률 7% 황철순에게 긁혀서 어쩌겠냐 공작새 근육밖에 없네라고 해도 철순이 형님 포함 그 어떤 헬스인도 긁히지를 않어. 신태영 내 여친보다 가볍노. 야 이 새끼야 넌 다이어트 좀 시키자 여자친구. 57kg 본인 피셜이에요. 저는 막 DC 막 그런 데처럼 일부러 막 신체적 특성을 막 어떻게 막 과장해서 놀리고 이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사실대로 얘기해도 니도 당해서 피해보고서 나를 욕한다고? 진짜 넌 남자도 아니다. 어휴 짜쳐. 철순아 빨리 대답 안 하냐고. 여러분 좀 여기서 의아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맥락이 또 한 번 이상하게 변합니다. 니도 당해서 피해보고서 나를 욕한다고? 자 그저께 용찬우가 제 라이브 시간에 본인 채널에 최초 공개로 2시간짜리 영상을 올렸어요. 거기 초반에 흑자일스를 공격하는 무기 중에 하나로 철순이 형님이 나옵니다. 철순이 형님이 본인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철순이 형님을 막 라고 놀려가지고 막 이런 막 일이 있었다. 근데 그거 철순이 형님이 잘못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그걸로 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철순이 형님이 이제 약물을 사용한 거 그 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철순이 형님의 뭐 신체에 대해서 이렇게 조롱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철순이 형님이 좀 잘못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쓰면서 황철순 형님이 자기 편인 줄 안 거야. 황철순 너도 흑자일스한테 당해서 피해보고서 나를 욕한다고? 너 내 편이었잖아 이 새끼야. 자기 편인 줄 알고 영상에까지 넣어서 만들었어. 흑자일스한테 피해본 사람 황철순이 들어가 있어. 근데 그런 황철순이 흑자일스랑 같이 합방을 하고 오히려 나를 욕해? 멘탈이 나간 것 같아요. 철순아 난 사이버불링 숟가락 얹는 새끼한테 예절 안 차린다. 네가 시작했다. 자, 여러분 보시기에 뭐가 사이버불링 같으세요? 지금 여기 욕이 대체 몇 개가 들어갑니까? 누가 사이버불링을 하고 있어요? 철순이 형님 지금 릴스 하나 올렸다가 이 새끼한테 악플을 대체 몇 개를 받는지 보십시오. 지금 어디 너 같은 새끼가 이게 나는 이 친구가 그 메타인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기 객관화가 아예 안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근데 저도 약간 처음에 속았었거든요. 처음에 저랑 문제가 있었을 때 저한테 저를 막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캐비어 뭐 우니 뭐 이런 거 먹으면 해결이 될 거래. 막 성공의 맛 좀 보여드려 막 이러길래 그리고 뭐 본인은 뭐 지능이 무슨 뭐 상위 1%인가 뭐 그러고 막 이러길래 나는 얘가 되게 부자고 엄청 똑똑한 애인 줄 착각했잖아. 근데 이게 얘 수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무 근거 없이 상대를 낮춰서 얘기하면서 자기가 높은 사람인 것처럼 포지션만 가져갑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서 사람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러니까 내가 진짜 키가 커서 내가 키가 2m야. 내가 서장훈이야 2m 7이야 키가. 내가 샤키론이라 키가 2m 16이야. 그래서 야 왜 이렇게 작아 이러면서 내려다봐. 이런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용찬우는 그게 아니고 실제로 본인의 키가 큰 게 아니고 내려다보곤 싶어. 그럼 어떡해? 사람을 내려다보게 만들어. 야 아주 그냥 저 밑에 있구나. 아주 그냥 내려다 보이니까 겨우 보이네. 허리가 끊어져. 이게 그 유명한 아이덴티파이예요. 내가 내려다 보는 거다. 이러니까 신체를 자유자재로 움직여야지. 그래서 여기도 마치 그거 같아요. 황철순이야. 황철순은 그냥 우리나라에서 가장 압도적인 피트니스 스타입니다. 뭐 커리어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뭐 박재훈 빌더가 치고 올라오고 있고, 뭐 이승철 형님도 있고, 뭐 강경원 선생님도 있고, 김준호 선생님도 있고 막 한데, 보디빌딩적 커리어로는 그럴 수 있는데 인지도, 인기, 위상, 영향력 이런 것까지 따져봤을 때 그냥 철순 형님은 우리나라에서 압도적인 피트니스 스타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애매한 사람이면은 용찬우한테 이런 식으로 무시를 당하면은 내가 용찬우보다 뛰어남을 설명을 해야 돼. 근데 황철순 같은 존재는 그런 설명이 아예 필요가 없어. 용찬우가 만약에 어디 너 같은 새끼가 했을 때 철순이 형님이 나 황철순이야. 끝! 철순이 형님이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철순이 형님이 용찬우의 발언을 보고 어디 너 같은 새끼가 이러면은 용찬우는 이제 할 말이 많죠. 나는 2030 남성을 이끌어갈 리더고, 나는 니체의 환생이고 황제고 네오고 신이고, 나는 압구정에서 사무실을 3개나 가지고 있는 엄청난 부자고, 나 이천에서 태어난 뭐 천재고 어쩌고저쩌고. 근데 거진다 거짓말. 이게 바로 진짜 능력과 가짜 능력의 차이죠. 야 폭행 범죄가 이딴 영상 왜 쳐 올리냐고. 폭행죄 고소당한 거 조사나 받으러 가라. 사과 영상 올려놔라 철수나. 요즘에 이제 용찬우가 많이 하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사람들한테 온천지 다니면서 자기에 대한 사과 영상을 올리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전 이걸 보고도 좀 불쌍했는데 사과를 받고 싶은 거야. 근데 어차피 못 받을 거 아니에요. 뭐 얼마나 슬퍼요. 제가 이제 몇 년 전부터 많은 심경의 변화를 겪었잖아요. 이제 그 중에서 제 인생이 행복해지는데 좀 크게 도움이 된 것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걸로 행복감을 느끼는 거를 점점 줄여가야겠다 이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행복한 거,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강아지하고 산책을 하면서 행복한 거, 이거는 내가 완전히 내가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잖아. 이런 거에서 행복감을 느끼면은 나한테 너무 좋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악플이 달려 혹은 선플이 달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막 내가 어떤 스포츠 팀을 좋아하는데 그 팀이 우승을 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것들 있잖아. 물론 저도 예전에 그런 것들로 행복감을 얻었었지만 요즘에는 이제 그런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내 행복의 의존도를 많이 가져가는 거를 계속 줄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용찬우가 요즘에 너무 불쌍한 게 뭐냐면, 얘가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본인이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이고 결국 본인이 얻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얘는 행복하기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과를 한 사람이 한 명이 있긴 해요. 브릿지 TV라고. 근데 그 브릿지 TV 아저씨가 사과 영상을 올린 걸 보고 본인이 사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난 좀 많이 슬프긴 하더라. 내가 만약에 용찬우였잖아. 브릿지 아저씨가 올린 그 사과 영상을 보고 역대 가장 화가 났을 것 같아. 그건 사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게 국어 문제로 나와서 뭐 정답을 서술을 한다면, 주관식이라면 브릿지 TV 아저씨가 올린 영상을 보고 한 줄로 요약하시오. 그럼 나라면은 똥밭에 괜히 갔다, 이제 안 가야지, 이렇게 정답을 쓸 것 같아요. 용찬우를 그냥 똥 취급을 했어. 그래서 그 똥밭에 가서 내가 똥냄새와 싸운 것을 후회한다라는 영상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미안하다고 돼 있으니까 사과를 받은 줄 알아. 나는 그게 진짜... 내가 브릿지 TV여도 그래. 국내파로서 정말 뒤져라고 공부를 해서 영어 선생님들의 선생님 정도의 수준이 됐어. 지금은 캐나다에 살면서 거기에서 아이와 자녀들하고 함께 가정을 이뤄서 행복하게 살면서 영어 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석 박사들하고 함께 일을 하고 있어. 그리고 한국에 있는 영어 선생님들이 나한테 영어를 배워. 이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용찬우랑 엮인 거야. 그럼 나 같아도 내가 미안합니다. 네. 나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벤스 마이바흐야.
그 여기는 녹이 밖에도 보이는 거의 뭐 다 뒤져가는 마티즈야. 마티즈인데 한 15년씩 됐어. 막 겉에 휀다 같은 데가 다 녹이 보여. 둘이 이렇게 주행을 하다가 서로 차선 변경을 하는데 사고가 날 뻔했어. 그래서 이 마티즈가 앞으로 확 와가지고 소리는 존나 시끄러워. 15년 돼가지고 옆에 댓글 대라고 빨로마 마이바흐 됐어. 마이바흐가 창문을 쓱 내렸어. 그러니까 마티즈 15년 운전자가 내려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차선 변경 하시면 안 되죠. 아니 왜 거기서 차선 변경을 하세요? 막 따지는 거야. 그래서 마이바흐 운전자 브릿지 TV가 아니 그 제가 먼저 차선에 들어갔던 건데 그쪽이 제가 운전 경력이 몇 년인지 아세요? 이러면서 막 연병을 하는 거야. 그럼 마이바흐 운전자가 이거 잘못 걸렸다. 죄송합니다. 예, 제가 좀 주변 시야를 체크를 안 하고 차선 변경을 했네요. 미안합니다. 저 가볼게요. 이러고 갔어. 마티즈 운전자가 돌아가는 마이바흐를 보면서 내가 이겼어. 저 새끼 나한테 사과하는 거 봤지? 내가 이겼어. 이걸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을 한다고. 나 같아도 그냥 사과하고 가지 그냥. 이번에 느꼈는데 난 참 비유를 참 잘해. 지금 것도 방금 그냥 생각한 겁니다. 퓨리와 함께 하니까 이런 비유가 생각이 잘 나네요. 역시 저카페인 부스터 아포칼립스 퓨리. 그 와중에 등에 손 안 올라가네. 나 이거 투표 한번 해보고 싶다. 철수 형님 등에 손 잘 갔거든? 안 간다 쳐. 등에 손 잘 안 가는 황철순 몸 되기, 등에 자유자재로 손이 가는 용찬우 몸 되기. 연체동물처럼 등에 손이 자유자재로 닿아서 효자손이 필요 없는 용찬우 몸 되기 vs 절대로 자신의 등을 만질 수 없는 저주에 걸린 황철순 몸 되기. 폴 한번 보고 싶다 진짜. 어디에서 손이 자유자재로 등에 닿는 용찬우 몸 되기 대 절대로 등에 손이 닿지 않는 황철순 몸 되기 투표가 있었는데 98대 2로 철순이 형님이 이기고 계시다고 합니다. 참 재밌네요. 내가 한 말 전부 다 맞다는 증거가 너다 철순아.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안다는 게. 철순아 네 밴드를 관리 안 해? 말 요거는 참고로 크로코다일님이 먼저 쓴 문장이고 또 따라 쓰고 있죠. 여기 보시면 제가 철을 많이 써요. 야, 글을 쓸 때든 뭐 방송을 할 때든 철을 많이 써요. 처 먹냐 처 올리냐 이렇게 철을. 그리고 제가 철을 원래 맞춤법상으로 어인데 여의로 많이 쓰거든요. 용찬우가 최근에 마치 저를 존경하는 것처럼 뒤지게 따라서 쓰고 있습니다. 철을. 그리고 메타인지 박살났냐 이것도 이제 제가 용찬우한테 했던 얘기죠. 그대로 따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나 존경하는 거야 지금. 넌 내가 책임지고 놀아준다. 너는 철순이 형님이랑 놀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참고로 난 된다. 난 철순이 형님하고 술도 마실 수 있고 같이 합방도 할 수 있고. 시발급도 쳐 기어오르네. 이 세상에 황철순보다 용찬우의 급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겠죠. 몇 명 정도 있겠지만. 철순아 왜 이제 헬스장 다 망하는지 알겠지. 헬스 트레이너라는 직업이 너나 저기 전 늘어지고 막 훈수 두는 이런 애들 때문에. 요것도 저는 이제 모욕죄로 넣겠습니다. 이미지 된 거야. 택시기사 같은 거지. 모든 택시기사가 운전을 이상하게 하는 것 아니지만 대부분의 택시기사가 운전을 같이 하듯 대부분 헬스 트레이너는 존나 끔박하고 인간이 덜 된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해? 철순아 빨 언제 팟캐스트 나올래? 철순이 형님이 네 팟캐스트를 왜 나가? 여기서도 이제 한 가지 투사와 결핍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용찬우가 저랑 문제를 겪었을 때 본인의 팟캐스트에 이제 모 헬스 트레이너를 초청해서 헬스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의 얘기를 들어주는 척하면서 이제 본인한테 유리한 발언들을 하게끔 유도를 했다가 본인이 유리해지긴커녕 많이 이제 처맞는 영상이 돼버린 그 영상이 있고 이제 거기 나온 트레이너분은 용찬우가 어떤 발언을 해왔는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나갔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용찬우의 또 명예가 좀 많이 저식이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때 황철순급이 나와주길 바랐나 봐요. 저도 이해는 합니다. 용찬우가 만약에 흑자일스하고 뭐 금비대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투고 있었어. 그때는 금비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그때 황철순 형님 정도 급 되는 사람이 용찬우 팟캐스트에 나가서 용찬우 씨 하는 말이 틀린 게 없다. 흑자일스가 한 말이 틀린 게 좀 더 많이 보인다. 나는 용찬우 씨 말에 조금 더 동의한다. 라고 한마디만 해줬으면은 흑자일스가 한 방 먹고 아주 나가 떨어질 수 있었는데 황철순 섭외해볼까? 안 되네. 이승철? 안 되네.
박재훈 안 되네. 장성엽 안 되네. 김강민 안 되네. 그러다가 이제 어떤 분을 섭외를 하셨고, 그분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죄송하지만 인지도가 그렇게 높진 않으시니까 죄송합니다. 그분조차도 결국에는 앞뒤 전후 상황을 알고 나니까 제가 동의할 수 없는 얘기가 대부분이네요 이러고 이제 나가셨잖아. 그리고 이제 용찬우가 거듭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잘못이 뭐냐면,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약점처럼 보이는 걸 공격할 때 적을 너무 많이 만든다는 거거든요. 저도 이건 요즘에 많이 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좀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저는 이제 학습 능력이 있으니까 점점 안 그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철순이 형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헬스 트레이너와 택시 기사분들을 전방위적으로 비하를 했죠. 적이 되게 많아지겠죠. 근데 이 짓거리를 계속하고 있어요. 언제 또 했냐? 용찬우하고 사이가 안 좋은 분 중에 한 분이 리섭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은 연애 강의를 하는 유튜버시거든요. 리섭을 공격하기 위해서 어디 연애 강의 같은 거 하는 새끼가 나한테 기어오르냐, 또 용찬우 화법. 너보다 내가 급이 높다, 급이 낮은 너는 나한테 말대답도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윤성빈 아저씨 그냥 뺨 아가리를 후려 갈기는 정도로 항상 자기가 우위에 있는 그런 포지션으로 급을 나누고 사람을 낮추는 그런 발언을 썼는데, 여기 존나 아이러니한 게 지금 용찬우의 유일한 우군이라고 할 수 있는 레드필 코리아가 연애 강의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정말 한 수씩만 볼 수 있는, 한 수만 둘 수 있는 사람인 게, 황철순이 어떻게 하면 화가 날까, 빡이 돌까, 헬스트레이닝 새끼들! 그러면 다음 수에서 적이 10배로 늘어나 있어. 왜냐면 헬스트레이너 새끼들이라고 했으니까. 똑같아. 리섭하고 싸워. 리섭 이 새끼가 어떻게 하면 화가 나지? 연애 강의나 하는 주제! 이랬는데 내 옆에 있던 내 친구가 이래서 제가 예전에 그 나르에 대해서 설명할 때, 실제로 능력이 있고 지능이 높은 나르는 사실 사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 볼게요. 저는 르브론 제임스가 나르시시스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르브론 제임스의 경우에는 리스펙을 존나 잘합니다. 모든 NBA 선수 통틀어서 르브론 제임스만큼 리스펙을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맨날 영킹이라 그래. 좀 잘하면. 트레이 영, 너 존나 잘하네. 영킹이야 너. 돈치치, 너 진짜 영킹이구나. 뭐 좀 잘하는 후배들 나올 때마다 얜 젊은 왕이라고 이러면서 자신을 드높여요. 왜냐면 본인 별명이 킹이거든. 영킹이다, 내 뒤를 이을 제목이다 라는 식으로 되게 영리하게 상대를 추켜 세워 올려주면서 자신도 드높이는 화법을 씁니다. 르브론 제임스는 지능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용찬우는 매번 하는 패착이 상대를 까내리면서 본인이 더 내려가요. 장기를 두는데, 체스를 두는데 상대 쫄, 니 쫄 내가 먹었다 쉿! 이러면서 퀸을 줘. 차를 줘. 쫄이나 핀으로 상대 뭐 비숍이나 나이트나 뭐 차나 포 같은 걸 먹으면서 회심의 일격이다 이러면서 먹어야 되잖아. 근데 상대 쫄을 퀸하고 차포로 먹어. 니 쫄은 죽었다! 먹고 차포 뒤져. 나이트 비숍이 뒤져. 쫄 하나 쳐먹고. 이 짓거리를 10개월 동안 쳐하고 있어가지고 바둑판에 지금 남은 게 자기 하나하고 쫄 2개 이 정도밖에 없어. 체스판에 킹 하나하고 쫄 2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새끼들 다 한 칸씩밖에 못 움직이거든. 야 황철순, 너 이리 와, 내 팟캐스트 안 나와? 이런 이유가 한 칸씩밖에 못 움직여. 킹하고 쫄들은 한 칸씩, 한 칸 이리 와 이놈아, 나 갈라면 한 세월 걸려. 야 오라고. 근데 철순이 형님은 퀸, 비숍이야, 나이트야. 한 턴에 코앞까지 와가지고 하나 먹고 다음 턴에 이미 갔어. 가지마 야. 근데 체스판이 무한대야. 체스 게임처럼 이 세상이 한정적이지가 않잖아. 넌 철순이 형님을 잡을 수 없어, 영원히 쫓아가도. 철순아, 왜 이제 헬스장 다 망하는지 알겠지? 철순이 형님이 헬스장을 앞으로도 10개 더 해 먹어도 너보다 잘 살아. 걱정하지 마. 근데 넌 왜 망하는 거야? 네가 뭐라 했더라? 5년 10년을 앞서가는 뭐 해안을 가졌고 뭐 이 세상 만사를 전부 막 예측을 다 해내고 있고, 네가 뭐 최근 8년 동안인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며. 그리고 뭐 우니하고 캐비어 처먹으면은 모든 힘든 일이 다 없어지고, 옛날에 힘든 일이 있어봤자 그 아이덴티파인지 나발인지 하면은 기억을 조작하면은 하나도 안 힘들다며. 그럼 너는 왜 망하는 거야 근데?
네가 표현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자면 넌 지금 게임을 핵 쓰고 하고 있거든. 스타크래프트를 하는데 넌 맵팩 켜고 있고 네 미네랄만 무한이고 너는 모든 맵을 다 보면서 모든 걸 다 통제하고 있어. 왜 져 계속? 철순아 너도 가족한테 배밀리즘 이거 고소 여지가 있죠. 철순이 형님이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술 좀 그만 처먹고 철순아 아니 너나 그만 처먹. 아니 철순이 형님은 능력 있으니까 맨날 발삼 먹어. 넌 발삼 내가 세팅해 놓는 건 봤는데 발삼 먹는 걸 본 적이 없어. 내가 너를 좋은 날만 까는 거야? 그래서 깔 수가 없는 거야? 아니 그 뭐야 본인 맨날 인스타에다 사진 찍어 올리는 거는 발삼하고 그 로얄 살루트 32년산을 맨날 찍어서 올려요. 근데 본인이 지 방송에서 술 먹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데 단 한 번도 발삼하고 로얄 살루트를 먹는 걸 본 적이 없어. 장식만 해놔. 그 이거 지금 네가 사이버 불링을 하고 있어. 철순이 형님한테 지금 이런 저주와 명예훼손과 조롱과 모욕적인 댓글을 대체 몇 개를 쓰는 거야. 이거 내가 철순이 형님이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철순이 형님이 만약에 너한테 이런 사이버 불링 공격을 당했다고 인스타그램에 정식으로 항의를 하시면은 철순이 형님 정도면 인스타그램하고 다이렉트로 아마 소통이 될 거란 말이야. 너 네 거 계정 없어질 수도 있어. 악플러라서. 너 이제 인스타 없어지면은 정말 정신 나갈 수도 있지 않냐? 너가 그 쌀 수 있는 데가 인스타밖에 없는데 요즘에. 철순이 인생 정리한 다큐멘터리 올릴게요.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이러고 안 만들어 어차피. 뭐 용찬우가 한 건지 증거는 없지만 그 저하고 용찬우가 싸울 때 흑자일스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공중파에서 틀겠다고 공중파에서 틀겠다고 한 어떤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안 만들던데? 그걸 왜 공중파가 틀어줌 이러는데 그러니까 제가 자꾸 메타인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메타인지 잘난 척 하려고 메타인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하는 메타인지가 막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해요. 제가 아가리를 곧잘 털었어. 연애 얘기 같은 걸 했어. 근데 내가 갑자기 근데 마녀사냥에서는 왜 나를 안 불러주지? 내가 연애 상담 이렇게 잘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흑자일스 메타인지 박살났네 미친 새끼 이럴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용찬우나 레드필 코리아나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자꾸 쳐해. 뭐 말 나온 김에 레드필 코리아는 100분 토론에서 자기를 부르지 않는 이유가 거기 구급차를 대기시켜야 된대. 자기랑 토론을 하면은 크게 다칠 거라서. Hey, call 911. I heard you. 나는 행동으로 증명할게. 사과해라 무릎 꿇고. 우왕 열받는다. 맹구여 뭐예요? 나도 행동으로 증명할게. 야 철순아 네가 당했던 일을 남한테 그대로 한다고? 야 사과해라 무릎 꿇고. 우왕 열받는다. 날 처음에 보고 주작한 건 줄 알았잖아. 방송에서 안 올라 그랬는데 진짜 눈물 난다. 진짜 미칠 것 같다. 와 역시 얘가 베스트야. 이런저런 애들이 이번 일에 엮였지만 얘가 1등이야. 자 그리고 이게 너무 웃을 일만인 건 아닌 게 자 이거는 다시 초심으로라는 황철순 형님의 유튜브 영상입니다. 거기에도 용찬우가 철순아 너가 하는 모든 일이 안 풀릴 때 내가 거기 있어줄게. 심지어 이거는 철순이 형님 자녀분들하고 이제 같이 운동회 가가지고 즐거운 추억을 남긴 그 영상에 철순아 사과를 해야지 차단을 하면 어쩌자는 거야. 뉴스에 나온 새끼 사람 팬 새끼 어쩌고저쩌고 안아 골절시키겠다고 영상을 쳐올리냐 이 새끼야 이러면서 지금 철순이 형님이 자제분들하고 운동회에서 행복한 추억을 쌓은 영상에다도 지금 이지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철순이 형님 쇼츠 모든 걸 행동으로 증명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까 용찬우가 자기는 행동으로 증명한다고 한 거잖아. 그것도 또 역시 창의력 전혀 없이 그냥 그대로 따라 한 거예요. 야 영상 안 내려? 뉴스에 폭행 전과자 새끼야. 대가리 박아라 오송 갔던 것처럼. 하남자 새끼 까불지 마라. 보시다시피 용찬우는 지금 철순이 형님 유튜브 영상들에도 가서 저렇게 악플을 쳐 달고 있습니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게 이거야말로 사이버 불링이죠. 저는 용찬우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 올릴 때 오늘처럼 용찬우가 실제로 한 일을 근거로 비판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저는 사이버 불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용찬우는 보시다시피 그냥 논리도 없고 비판도 없는 욕설 그리고 상대방을 조롱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사이버 불링을 누가 하고 있냐고요 대체. 그리고 이제 용찬우는 최근에 이제 강고 씨도 건드리고 있거든요. 강고 씨 것도 한번 볼게요. 강고 씨가 이제 용찬우가 자기를 자꾸 이제 건드니까 해머링 장전 완료라고 이제 올렸었어요.
요거 올리고 나서 용찬우가 또 잠깐 또 조용했다는 게 레전드긴 하죠. 용찬우가 이제 강고 씨한테 공격하는 포인트는 유인원이거든요. 뭐 유인원 닮았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강고 씨는 참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셨었는데, 이제 강고 씨는 펌핑된 몸을 보여주시고 해머링 장전 완료. 찬우 너 임마 괜찮겠냐? 몇 개 올리니까 좀 조용했었어요. 용찬우가 어떤 공격을 했었냐면, 용찬우가 그냥 본인 실제 키를 얘기해도 발광을 합니다. 그걸로 고소도 하고요. 근데 남들한테는 아까 리썸님 얘기 나왔는데, 리썸님에 대해서도 엊그저께도 오늘도 또 리썸님 신체 특성을 가지고 또 조롱 모욕을 했죠. 본인 신체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발광을 하고 고소를 하면서 이렇게 남의 신체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해요. 이제 이게 강고 씨를 저격하는 걸로 보이는 용찬우의 인세스, 보시다시피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이런 게 지금 다 오히려 사이버 불링이에요. 이런 게 다 모욕이고. 여기 침수 얘기는 또 왜 나왔냐면, 용찬우가 중고로 이제 호르쉐를 샀는데 사람들이 침수차 아니냐고 놀렸어요. 그러니까 강고 씨 차를 아무 근거 없이 또 침수차라고 이렇게 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진짜 창의력이 없어요. 만약에 저한테 시간만 많이 주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누군가 한다고 하면 용찬우가 했던 모든 말의 출처를 다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얘는 진짜 창의력이 없어요. 누가 한 말 퍼와서 마치 자기가 한 말인 것처럼, 자기가 해안이 있는 것처럼, 자기가 선구안이 좋은 것처럼, 자기가 미래를 예지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찾아보면 전부 미국 어떤 유튜버가 했던 말들. 기본적으로 앤드류 테이트, 조던 피터슨, 앤드류 에머슨 뭐 이런 사람들 거 뒤지게 퍼다 달랐고. 그럼 얘는 어차피 이번 사태가 아니었어도 조만간 유튜브는 잘 못했을 거가 자명한 게, 예전에는 이제 유익남 아저씨, 레드필 코리아, 용찬우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 몇몇 유튜버들이 미국 거를 그냥 퍼다가 해석해가지고 날르면서 자기들이 마치 해안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요새는 여러분 쇼츠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만 전문적으로 퍼다 나르는 양산형 쇼츠 채널들이 너무 많아서 얘가 먼저 퍼오기 전에 이미 누가 다 퍼왔어요. 그리고 뒤지게 많아 그런 게. 얘들이 하는 게 미국 유튜버들 거 퍼오기, 동기부여 두 가지거든요. 그런 채널 지금 진짜 수백 개가 있죠. 택깔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게 찔려서 투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맨날 창의력이 있다, 창조력이 있다 계속 얘기를 하고 AI를 빨면서 창의력, 창조력이 없는 사람들은 전부 AI로 대체될 거라고 하잖아. 그게 본인 얘기예요. 용찬우가 하는 모든 것들을 AI가 대체할 수 있죠. 용찬우가 지금 하는 짓들 보세요. 여러 사람 찾아다니면서 악플 달고 테러하고 미국 유튜버 거 그냥 해석해가지고 본인이 한 말처럼 하고 다니고, 이게 다거든요. 이거 AI가 바로 대체하죠. 근데 지금 욕하고 있는 황철순 씨, 강고 씨 AI가 대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AI가 결혼식장에서 바지 내리고 이도 짤 거야? AI가 결혼식장 가서 바지 내린 다음에 윈드밀 돌 거냐고. 못 돈다고요. 철순 형님은 AI로 절대로 대체되지 않죠. 강고 씨는, 강고 씨의 개그를 AI가 따라할 수 있어요? 못 따라하죠. 거기다 각선미 씨하고 맞짱도 뜨고. AI가 맞짱을 뜰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남을 욕하는 게 그냥 거의 대부분 정말 과학인가 싶을 정도로 본인에 대한 투사입니다. 또 강고 씨도 그 조롱을 하다가 강고한테 물어보니까 뭐 용찬우 좋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댓글 하나 퍼와가지고 이제 강고는 안감 이런 거예요. 근데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누구한테는 직접 본인한테 찾아와서 사과를 해라, 사과를 해도 제대로 해라 막 이러면서 연병을 해요. 뭐 나한테 초콜릿을 보내라 뭐 해라 하면서 막 요구가 뒤지게 많아. 근데 강고 씨 한정으로 누군지도 모르는 본인이 NPC라고 칭하던 어느 그냥 유튜브 댓글 하나를 가져와서 근데 강고한테 물어보니까 용찬우에 대해서 좋게 생각했다던데. 아 그래? 그러면 이제 강고는 안감. 제 생각에는 해머링 장전 완료를 보고 그만두지 않았을까 하는 뭐 그런 예상입니다. 그럼 철순이 형님한테는 왜 이렇게 발광을 하고 있냐? 일단 그날 많이 화가 났다. 그날 진짜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전날 황철수 형님하고 나를 적으로 만드는 영상을 올렸거든요. 본인의 계획이 다 틀어져 버렸거든. 그리고 두 번째로 철순이 형님은 폭행 전과가 있잖아. 전과 있으니까 자기를 못 때리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계산보다 빠른 게 로이드 레이지야. 아무튼 그리고 오늘 지금 다 보여드리지도 못해요. 근데 저는 이게 용찬우가 사이버 불링을 한다는 증거로 요거를 유튜브 측에 제출을 할 건데요. 자, 시비 건 사람들 폴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분 과학에 대해서. 이것도 이제 정말 너무 투명한 투사 하나 알려드릴까요? 용찬우가 최근에 학벌은 돈으로 살 수 있다, 학벌 의미 없다 이런 식으로 또 인세스를 쌌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한 2, 3주 전쯤에 일본과학 아저씨가 제 채널에 나와서 용찬우에 대해서 비판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용찬우는 미국에서 어디 박혀 있는지도 모르는 지방대를 나왔습니다. 뉴햄스워스 대학인지 뭔지 거기를 나왔어요. 근데 일본과학 아저씨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출신이거든요. 마이클 조던이 나온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일본과학 아저씨가 나온 대학교는 그 미국에서 거의 뭐 탑10을 다툴 정도로 이제 좋은 학교고, 용찬우는 어디 지방에 알지도 못하는 뭐 200 몇 등 하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그 학벌에 긁혀가지고 학벌은 돈으로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또 우리나라는 학벌을 돈으로 못 사잖아요. 근데 미국은 실제로 어느 정도 돈이 많으면 좋은 학교 갈 수 있는 뭐 그런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명하게 그런 식으로 인센스를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하기가 너무 쉽죠. 투명하니까. 우키님 깐 거 뭐 더 있는데 최근에 깐 것만 있는 겁니다. 이게 사운드님 깐 거, 강고씨 깐 거, 고기남자 깐 거, 곽거밀 작가님 깐 거, 궁금하기, 뭐 닥사, 당부쌤, 동기부여 뒤집기, 런업 아저씨 건 진짜 많네. 이 런업도 이거 되게 웃긴데, 용찬우가 저의 의견이긴 한데 용찬우가 런업 아저씨를 진짜 많이 따라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카피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따라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한 6, 7년쯤 전 얘기인가? 그래서 그 런업 아저씨 밴들이 용찬우한테 왜 런업 아저씨 따라하냐고 이제 뭐라고 한 거야. 이제 거기에 긁혔나 봐. 그래서 런업이 미국의 뭐 스테이시인지 나발인지 뭐 그 유튜버를 따라한다고 역으로 런업 아저씨를 저격했죠. 그러니까 되게 투명해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한 것만 지금 모은 거예요. 예전 거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이 숫자가 보이십니까? 지금 뭐 몇 명인지 셀 수도 없어. 유익남까지 깠죠 최근에는. 오중석 작가님 깐 거는 진짜 너무 선 넘지 않았냐 진짜로. 아무튼 저는 이제 용찬우가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그래서 뭐 회생 방안이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살아날 수 있다, 이제 이딴 얘기는 안 할 거고요. 해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포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얘가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사이버 불링을 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지금 얘가 단 악플이 최근 한 달 동안 1000단입니다. 1000단이 100단위가 아니고 수천 개를 달고 다니고 있어요.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 영상 저 영상 전부 다 따라다니면서. 저는 본인이 사이버 불링 당한다고 자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역으로 유튜브 코리아 측에 한번 정식으로 건의를 한번 해볼 거예요. 얘가 지금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욕하면서 욕을 먹어서 자신이 사이버 불링을 당한다고 호소를 하고 다니는데, 사실은 얘가 지금 싸질러 놓은 악플들을 봐라. 얘가 하고 다니는 모욕과 조롱의 수준을 봐라. 누가 사이버 불링을 하는 거냐. 용찬우의 채널은 없어져야 할 것 같다라는 주장을 해보겠습니다. 100%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튜브하고 인스타그램이 없어진다면 걔는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하네요. 그리고 용찬우가 엊그저께 올린 영상이 2시간 몇 분짜리인데 제가 다 보지는 못하고 운동하면서 봐서 40분 정도로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해명하는 것들 중에 조금만 봤는데도 거짓말이 너무 많아.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흑자일스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서 양치기 소년이 돼서 이제 아무도 안 믿어준다. 이것도 그냥 투사로 보시면 됩니다. 용찬우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사람들이 믿지 않죠. 제 얘기는 아직도 많이 믿죠. 그러니까 흑스터도 그 난리를 치는데 지금 판매량이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요. 흑닭도 다시 판매량이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진짜로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서 사람들이 안 믿어주는 건 지고. 여기서 그 영상에 나온 것 중에 하나를 보여드리자면, 용찬우는 본인이 여대생 앞에서 쳐운 거에 긁혔나 봐요. 그래서 본인 영상에서 흑자 헬스가 나한테 뭐 울었다고 하는데 내가 운 거 봤어? 이러면서 안 운 척을 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밑에 있는 이메일이 레드필 코리아의 이메일입니다. 잔나님, 장민서입니다. 잔나님한테만 말씀드리건데 찬우님이 눈물을 훔치시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나 우는 거 봤어? 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못 봤는데 잔나하고 레드필 코리아는 봤어요. 예. 그러니까 얘 해명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냥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한 수만 면피로 두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여대생 앞에서 쳐운 게 긁혔어. 그리고 이 사실이 아닌 걸로 만들고 싶어. 그러니까 흑자일스가 이런 말 했었지. 잠깐만, 내가 쳐올 때 흑자일스 그 자리에 없었잖아. 야, 흑자일스! 너 내가 쳐온 거 봤어? 아, 됐다. 근데 그걸 레드필 코리아가 본 다음에 잔나한테 얘기했어. 솔직히 잔나님께만 말씀드리는 건데 찬우님이 눈물 훔치시는 것 처음 봤습니다. 직원 관리가 이래서야. 그러니까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서 사람들한테 신뢰를 잃은 건 용찬우 본인 얘기고요. 눈물 흘린 얘기만 봐도 어떤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초반에 나오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자기는 송민호를 비판하려고 한 적이 없대요. 보겠습니다.
송민호 씨에 대해서 이번에 올린 댓글입니다. 보시면 송민호 언급은 2시간 정도 공개되었던 인스타 스토리 하나였는데 어떤 정신나간 여기자가 악성 기사를 써서 집단 린치를 당했습니다. 그 팬덤, 뺨, 동성애자 표현 방법으로 저에게 모여에 대항하기 위해 추가적인 발언을 한 것이지 송민호 씨를 괴롭히기 위해 올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송민호를 병역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들의 반말 DM이 존댓말로 바뀌었고 사이버 불링이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또 지가 사이버 불링을 당했대. 본인이 송민호 씨를 패고 싶다고 막 올렸어요. 본인이 사이버 불링을 했어요. 본인 기준에 따르면 사이버 불링은 본인이 했어. 제 팬덤이 저런 사람이라면 저도 우울증에 걸릴 것입니다. 또 송민호 씨 욕하고 있죠. 지금은 그분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사과드린 겁니다. 사과한 것을 철회했었거든요. 왜 철회했는지를 이제 또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송민호를 공격할 의도가 없었고 공격을 안 했대. 근데 공격을 안 했다고 얘기하는 댓글에도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용찬우가 송민호 씨를 정말 2시간 정도 공개되었던 인스타 스토리 하나를 썼는지 공격할 의도가 없었는지 한번 봅시다. 그 전에 여기 보면은 어떤 정신나간 여기자가 악성 기사를 썼다라고 하는데 기사 보여드릴게요. 찾았어요. 이거거든요. 유튜버 용호수 질질 짜던 송민호 패버리고 싶었어 폭언, 이 기사예요. 이 기사를 쓴 기자님의 성함은 이창규 기자입니다.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쓴 글을 기사화시킨 그 정신나간 여자 문제야. 정신나간 여자 이름 이창규. 여자일 수도 있죠. 성별을 알 수 없죠 우리는. 근데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이창규라는 이름을 보고 여기자라는 예상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송민호를 공격했는지 조롱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최초의 문제가 된 거죠. 아이유만큼 멘탈이 단단한 연예인을 본 적이 없다. 송민호, 오은영 앞에서 질질 짜는 거 보고 패버리고 싶었다. 참고로 여기서 송민호 씨는 아파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아버지를 얘기하면서 오은영 선생님 앞에서 눈물을 보이신 거고 얼마 안 있다가 실제로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걸 가지고 지금 패버리고 싶다고 얘기를 한 거니까 굉장히 문제가 되는 발언이죠. 근데 또 나르시시스트 특징 중에 하나가 남의 죽음에 공감을 잘 못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용찬우 본인이 사이버 불링을 당해서 너무 힘들다면서 신라면에 가서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울었고 잔나를 여대생을 만나서 흑자 헬스 때문에 내가 지금 사업이 망했다면서 울었고 종종 우세요. 근데 송민호 씨는 아버지가 지금 죽어가고 계신데도 울면 안 되나 봐요. 힙합하는 사람이니까. 그 밑에도 봅시다.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뺀분과 유쾌한 대화. 누구라고 말 안 했는데요. 그리고 송민호 씨는 방송에서 군대 가자고 직접 말했잖아요. 유승준도 아니고 방송에서 군대 가겠다고 해놓고 설마 빼겠어요? 그냥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한 4년, 5년쯤 된 일로 알고 있는데 저랑 용찬우가 엮인 건 작년 6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개월 전이죠. 근데 용찬우는 이미 수년 전부터 이런 식으로 살아왔어요. 이제 본인 인스타에다가 송민호라고 누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식으로 송민호 씨 군대 관련 문제에 대해서 썼어. 그래서 팬분이 그거 왜 쓰냐 이러니까 응? 누구라고 말 안 했는데요? 주어 없는데요? 일반론적으로 그냥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용찬우는 몇몇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용찬우가 정상이었어도 흑자헬스 너처럼 그러면 용찬우가 이상해지겠다. 크로코다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크로코다일님이 아직 용찬우의 히스토리에 대해 잘 모르시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용찬우는 원래 이런 애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이게 수년 전의 인스타 DM이에요. 수년 전부터 용찬우는 어떤 저격을 하고 왜 저격하냐고 얘기하면 그 사람 얘기한 거 아닌데요? 주어 없는데요? 아니 그거 누가 봐도 우리 오빠 얘기잖아요. 일반론적인 얘긴데요. 그냥 원래 수년 전부터 이러고 살던 애예요. 제가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제가 한 말이 다 입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도 여초식으로 말싸움하는 거 보이세요? 이 뺀 분은 송민호 씨 군대 문제를 꺼내는 것 자체가 싫으신 거야. 발작하지 마라. 영장 나옴 뺀인 내가 더 잘알아 이러고 있는데 송민호 씨 군대 갈 겁니다. 멋진 분이니까요. 근데 안 가면 커리어 끝낼 겁니다. 자기는 송민호를 공격한 적이 없대요. 그럼 제가 만약에 용찬우 커리어 제가 끝내버릴게요 라고 하면 공격 아닌 건 거죠? 여기서도 이제 자의식
비대가 보이는 게, 메타인지가 박살난 게 보이는 게 네가 무슨 수로 송민호 씨 커리어를 끝내는데. 그리고 저는 되게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 진짜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 건가. 그래서 저는 혹시나 해가지고 용찬우 씨의 뭐 커리어가 끝났으면 좋겠다, 용찬우 씨가 망했으면 좋겠다, 잘못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이라도 했으면은 찾아서 갖고 와보세요. 진짜 저는 용찬우 씨가 회생했으면 좋겠다고 항상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끌어당겨질까봐. 근데 용찬우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믿어서 흑자일스 같이 부정적인 컨텐츠를 다루다 보면 흑자일스 본인이 불행해질 거라고 말을 하는 앤데, 그런 끌어당김의 법칙을 믿는 용찬우가 송민호 씨가 군대 안 가면 커리어를 끝낼 거라고 굉장히 악의적인 마음을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커리어가 위태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을 믿습니다. 난 마지막으로 온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난다. 이제 나죠? 마지막으로 온 게 언젠지 기억 안 나셔도 레드필 코리아가 기억을 해주실 거예요. 난 마지막으로 온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나요. 찬우님 마지막으로 우신 게요, 몇 월 며칠에 여대생 앞에서 우셨고요, 몇 월 며칠에 신라면 라이브 방송에서 우셨고요. 좀 닥쳐라. 울음 기록 담당관. 미고스 퓨처 드레이크가 TV에서 우울하다고 질질 짰으면 커리어가 끝났을 거다. 또 끌어당겼죠. 그럼 용찬우 씨는 질질 짜서 커리어가 끝나시게 되는 건가요? 질질 안 짰으면 커리어 안 끝나는 건데 까비! 질질 짜지만 않았어도 커리어 안 끝나는 건데 너무 아깝다는. 하나같이 세상이 정한 룰대로 복종하며 살아가는 루저 새끼들만 있는 것 같다. 그렇다고 합니다. 지켜봐라. 내가 어떻게 느그 연예인 커리어를 끝내버릴지. 똑똑한 사람은 적으로 두면 안 된다. 저기 몇 년 전에 용찬우 씨가 송민호 씨 커리어를 끝내버린다고 공언을 하셨는데 왜 송민호 씨 연봉이 용찬우 씨 수십 배인 거예요? 왜 송민호 씨 재산이 용찬우 씨 수십 배인 거예요? 왜 송민호 씨 팬이 용찬우 씨 팬보다 수만 배가 많은 거예요? 왜 그러지? 송민호 씨 커리어 언제 끝나요? 흑자일스 언제 없애요? 철순이 형님은 언제 사과해요? 용찬우 씨 대화 방식을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용호수님. 영상 너무 잘 봤고 현재 휴대폰, 태블릿 등 모든 제품의 보호 필름을 떼어내고 사용 중인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영상을 약 3번 정도 시청을 하였는데 이 사람도 대단하네. 이거 영상 한 2시간 되지 않아? 이걸 3번이나 봤다고? 강화 유리는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의 역할은 없을지라도 한 곳에 집중되는 충격을 넓게 분산시켜주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영상에서도 충분히 분산에 대한 내용은 다루어 주시지 않은 것 같고요. 용호수님의 의견에 반대하려는 것은 아니고 순전히 제 개인적인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히 배워가겠습니다. 정말 정중한 질문이죠. 거기에 대한 대답. 땀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못으로 머리를 찍어보세요. 대충 감이 올 겁니다. 너무나 무례하고 일단 비유가 맞지가 않죠. 우리나라 유튜브에서 비유를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저 흑자일스가 이 비유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자면, 휴대폰이나 태블릿 등에 붙이는 보호 필름하고 은 그 재질과 성질과 사용하려는 목적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비유에 맞지 않죠. 제 주위에도 정병으로 군대에 빠져나온 것을 자랑으로 이야기하는 애들이 많아서 많이 공감됐습니다. 이슈화 되면 좋겠어요. 좋은 컨텐츠 감사. 요거를 또 인서스에다가 하필 만 30세에 촬영 안 할 때만 우울증이 찾아오는 연예인이 있다?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걸 써서 송민호 씨 팬들이 이미 송민호 씨를 언급을 했었으니까 송민호 언급 좀 그만해라 이렇게 DM을 보냈는데, 거기에다 대고 아까쯤에 말한 것처럼 누구라고 얘기 안 했는데요? 그냥 일반론적인 얘기한 건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빠져나간 거죠. 빠져나가진 않고 빠져나가려고 한 거죠. 노래 가사 전체가 그룹 멤버를 서로가 서로에게 전하는 affirmation. 근데 어떤 기획사는 공허해를 데뷔곡으로 해서 멤버가 우울증에 걸리던데, 이 회사 대표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노라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전부 송민호 씨 까는 거죠. 우울증 증세가 많이 호전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송민호 씨. 힙합불의 어떤 들이 내가 무명 아이돌을 저격했다며 악플을 유도하더라. 여기서도 이제 용찬우가 사용하는 공격 방식을 그대로 보여주죠. 흑자일스를 공격할 때도 본인은 구독자가 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주제에 저를 굉장히 낮잡아 봤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숨쉬듯이 나오는 애예요. 어느 누가 용찬우하고 송민호 씨를 비교할 때 송민호 씨를 무명 아이돌로 생각을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겠죠. 근데 본인이 싸우는 대상을 무조건 자신보다 낫다고 격하시키는 게 패시브 스킬이라서 송민호 정도 되는 우리나라 1티어 연예인이라고 할 수 있는 송민호 씨를 무명 아이돌이라면서 우울증 관련으로 존나게 까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한번 다 했던 거니까 뭐 굳이 다 보진 않겠고, 이제 보시다시피 용찬우는 송민호 씨를 매우 집요하게 공격했습니다. 그래놓고 바로 엊그제 송민호 언급은 2시간 정도 공개했던 인스타 스토리 하나였는데 어떤 정신나간 여기자가 악성 기사를 써서 집단 린치를 당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1티어급 연예인인 송민호 씨를 건드렸다가 송민호 씨 팬덤한테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태예요. 용찬우는 이걸 어떻게 빠져나갔을까요? 고소한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송민호 씨의 팬들인 10대, 20대 여자분들한테 고소를 할 거라면서 협박을 해가지고 이 일을 무마시켰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와의 사태에서도 이제 고소로 이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경험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용찬우가 흑자일스를 만나서 이상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정면으로 반박을 하겠습니다. 용찬우는 몇 년 전부터 원래 그렇게 살던 애입니다. 어떤 무명 아이돌의 밴 덕분에 히스테리가 어떻게 발현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 프로이트는 틀렸다. 최면도 아니고 정화도 아니고 그냥 고소하겠다 하면 바로 치료된다. 본인도 얘기를 했네요. 고소 드립으로. 예, 보시면은 또 용찬우가 말한 내용입니다. 가상의 남친한테 빠진 히스테리성 정신질환 환자는 밥 먹고 5분이면 차단이 끝난다. 생각보다 파급력이 없어서 놀랍다. 광고는 계속 들어오고 강의는 계속 팔린다. 지금도 50명 정도 고소자료를 준비했다. 100명 채워보자. 돈 뜯어서 공정병역을 위한 캠페인 비용으로 쓰겠다. 용찬우는 그냥 수년 전부터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카페 사건 때도 그랬죠. 어떤 카페에 음료도 시키지 않고 발을 올리면 안 되는 음료를 놓는 테이블에 발을 올리고 촬영을 해서 거기에 있는 분이 인스타에다가 용찬우의 옆모습을 찍은 다음에 올려서 음료도 안 시키고 저렇게 촬영만 하는 사람 좀 그렇다 라고 올리자 카페 직원인지 사장인지 그 사람을 고소하겠다면서 또 겁박을 했죠.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살던 애예요. 온천지 무례를 범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누가 자기한테 그걸 지적을 하면은 상대를 깎아내리며 하찮게 여기며 너 같은 새끼가 감히 나한테 지적을 해? 바로 찍어 누르는 시도를 합니다. 안 찍혀 눌러지면 고소를 한다고 협박을 합니다. 여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고소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포기를 안 하는 새끼가 있었죠. 흑자일스. 저 흑자일스 지금 고소 15개 당했습니다. 포기를 안 하죠. 그러니까 용찬우는 아까 그랬잖아. 뭐 똑똑한 사람은 적으로 두는 게 아니다. 본인은 그걸 왜 모를까? 네 천적이 난데 유튜브에 저보다 날고 기는 분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이 유튜브 판에서 용찬우의 가장 천적은 제가 맞는 것 같긴 해요. 저보다 용찬우를 잘 상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긴 해요. 심지어 어떤 정신의학 쪽으로 뭐 공부를 하시는 몇몇 분들도 개인적으로 저한테 메시지를 좀 보내오십니다. 정말 대단하시다고. 저도 이제 일 때문에 그런 유형의 사람들을 보는데 일인데도 너무 버거운데 흑자님 그걸 어떻게 견디고 싸우고 계시냐고, 심지어 이기고 계시냐고, 대단하시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용찬우는 옛날부터 사이버불링을 일삼던 자입니다. 근데 본인이 사이버불링을 하다가 비판을 받으면 자기가 사이버불링을 당한다고 고소를 남발하고 죽는다고 거짓말로 유서를 쓰고, 유서는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지운다면서 지우고, 질질 짰다가 센 척했다가 환영했다가 저리 가라고 했다가 아주 난리 법석을 치르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러면은 주변에서 좀 말려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번에 용찬우 레드필 코리아, 그 다음에 용찬우 아버지의 녹취록에서 보셨다시피 용찬우가 그렇게 사고를 많이 쳤을 때, 그리고 심지어 이와 비슷한 사고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저와 이렇게 문제가 생겼던 게 비슷한 사건 사고를 3차례 4차례를 겪었던 게 용찬우고, 그걸 용찬우의 아버지도 알고 계셨을 텐데, 그런데도 그런 당신의 아들한테 이거 그렇게 큰일 아니야, 이 일 헤쳐나가고 나면은 네가 나중에 이렇게 힘든 사람들 돈 받고 네가 구제해주는 거 그거 사업해라, 오히려 이렇게 용찬우를 북돋아주고 있어요. 국회의원 출신 변호사한테 전화를 해서 흑자헬스 좀 처벌시켜달라는 청탁 비스무리한 걸 하면서
저는 정말 오랫동안 9개월 동안 용찬우의 회생 방안에 대해서 얘기했고, 제가 용찬우한테 회생 방안을 알려줬던 것 중에 그걸 실천하기 쉬운 건 없었지만 적어도 그걸 했을 때 용찬우가 뭐 우스갯거리가 되고 용찬우가 더 나락에 떨어지고 이런 방법은 없었다고 단언하고, 그 누구도 저한테 그걸로 의심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포기했습니다. 지금 용찬우가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 도저히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지가 않고요. 그거를 말리고 선도해야 할 가족의 어른은 오히려 그런 용찬우를 위로하고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얘가 이제 올바르게 고쳐질 거라는 기대를 그냥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은 좀 포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쉽게 포기하는 성격은 아닌데 이거는 포기하는 게 맞긴 해. 그래서 나무 위키에 있는 거 조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용찬우의 나무 위키입니다. 용호수 논란 및 사건 사고 해가지고 이제 대표적인 논란들이 이렇게 있어요. 뭐 훨씬 더 많지만 여기 누가 계속 지우셔가지고 이 정도 남아있는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모든 논란에 대해 공통된 문제점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용호수, 용찬우죠. 용찬우 본인은 자유인의 발언으로 자신의 의견을 포장하고 있지만 정작 다른 자유인의 발언을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차단, 숨김 처리를 통해 자유의 사전적인 의미와 반대되는 행동, 내로남불의 교과서나 다름없는 행적을 남겼다. 남자다움, 소신 발언 등 컨셉으로 어그로를 끌며 조회수와 구독자를 챙기는 방향으로 노선을 잡은 듯 하지만 오히려 괜히 잘 모르는 분야까지 전문가인 것처럼 의견 표력을 하고, 심지어 학계에서 명확하게 밝혀진 지 오래된 사실을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등 입을 잘못 놀렸다가 본인의 이미지만 깎아먹는 일이 부지기수다. 요거는 용호수 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용호수라는 채널이 있었고 그 채널은 심지어 20만까지 갔던 채널이고 상당히 건강한 채널이었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원래 본인이 하던 걸 그만두고 갑자기 막 자기도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아는 척을 하고, 본인이 아는 척을 한 것이 틀렸다고 지적을 받으면 차단하고 숨긴 처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생각을 유인원같이 한다, 칸담 끼고 못에다가 헤딩을 해봐라 등등등 구독자들을 조롱해서 이미지가 나락을 가서 용호수 채널을 사실상 버리고 용찬우 채널을 판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예전부터 용찬우는 그냥 원래 이런 인간이었습니다. 자신은 토론에서 져본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토론에 자신 있어 하지만 실상은 지성인을 자처하는 것 치고 토론 능력과 태도가 매우 나쁘며 토론의 논점을 파악하는 능력도 썩 좋지 못하다. 실수나 잘못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메타인지 능력이 매우 떨어진다. 등등등. 제가 한 말이 제가 얘기하기 전부터 이미 있었어요. 이 얘기는 지금 용호수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용호수 시절의 용찬우를 모릅니다.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신께 맹세하고 제 모든 걸 걸고 얘기하지만 저는 나무 위키를 통해서 용호수에 대해서 찾아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내용을 마치 제가 알아챈 것처럼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단 한 글자도 없습니다. 왜냐면 애초에 본 적이 없었으니까. 근데 용호수 시절에 사고를 쳤을 때 사람들이 평가하는 용찬우와 흑자 헬스와 문제가 생겨서 제가 평가한 용찬우는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습니다. 그냥 얘는 수년 전부터 이러고 살던 애고 똑같은 잘못을 계속 해오고 있고 단 한 번도 반성을 하지 않고 단 한 번도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가 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용찬우를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원래 이런 애예요. 그래서 모 인플루언서가 용찬우에 대해서 불량한 물건 같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저는 거기에 동의하진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의 의견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알겠어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잘못을 하고 그걸 고쳐나가면서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후회라고 할 것까지는 아닌데 조금 제 인생에서 아쉬운 게 뭐냐면 저는 타고난 좋은 사람이 아니고 타고난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경험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사람이고 좀 아쉽긴 하지만 특히 잘못하고 나서 많이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저는 차라리 젊었을 때 좀 많은 잘못을 하고 빨리 많이 배워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으면은 지금보다 사건 사고가 적었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뭐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뭐 집 밖에 나가기 좀 많이 어려워한다든지 뭐 대인 광장 공포가 있다든지 해서 항상 집구석에만 있고 인터넷 안에만 있었던 시절이 너무 길어서 그런 사건 사고를 겪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경험 자체를 많이 하지 못했고 그 경험을 30대 중반 이후로 하기 시작해서 좀 늦었지만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떠나지 않고 제가 사고를 많이 침에도 불구하고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용찬우는 젊은 나이에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충분히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습니다. 흑자 헬스와
문제가 일어났을 때 대처했던 방법이 2년 전에도 있었고 4년 전에도 있었고 6년 전에도 있었고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여러분한테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저는 용찬우가 이제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용찬우가 변할 거라는 기대를 접었습니다. 그래서 용찬우가 어쩌면 아픈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고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저와 동등한, 저와 같은 전투력을 가진 한 명의 인간으로, 한 명의 유튜버로 생각을 하고 저의 진심을 다해서 싸워 나가지 않을 거고요. 그냥 얘는 좀 힘든 애다, 가엾은 애다 라고 인정을 하고 불쌍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용찬우가 저지른 잘못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특히 법적으로 15개나 저를 고소를 했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지 않으면 범죄자가 되기 때문에 법적인 송사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저는 이미 용찬우에게 3개 정도의 고소장을 넣었고요. 앞으로도 당연히 고소장은 추가될 거고요. 고소를 받고 싶지 않으면 저에 대한 언급을 멈추시면 됩니다. 그럼 저도 용찬우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그냥 법적으로만 다투겠습니다. 일주일쯤 전 영상에서 용찬우에게 제발 좀 꺼지라고, 내 언급 좀 하지 말라고 분명히 저의 의견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 전에 2시간짜리 저에 대한 영상을 올렸고, 그 영상에도 모욕과 조롱과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것도 고소를 할 것이고, 그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오늘 제가 또 용찬우를 언급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용찬우가 저에 대한 언급을 멈추면 저는 용찬우에 대한 영상을 찍어 올리지 않겠습니다. 법적인 처벌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적 처벌이 일어나면 그냥 유튜브에 공지만 할 겁니다. 분명히 제 의견을 표명했어요. 또 자신만의 이상한 논리로 변명을 늘어놓으며 그 과정에서 쓸데없이 사족이 길게 붙기 때문에 상대방의 정신적 피로도를 많이 유발하는 편이다. 막아침에 황철순 형님한테 공격한 것만 봐도 알 수 있겠지만 용찬우는 기본적으로 상대의 잘못을 하나 찝어요. 그것 자체는 백대일 때가 많습니다. 그 잘못을 꼬집은 다음에 전혀 상관없는 것까지 같은 잘못으로 묶어서 봐봐 네 잘못이야 라고 말하는 수법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숨쉬듯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 예전에 이런 잘못했었지, 그러니까 이번에 네가 나한테 한 말도 네가 잘못한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걸 2개를 묶어요. 근데 여기에서 언어 능력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혹은 이 일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들은 용찬우가 최초에 찝는 그 잘못이 사실인 걸 알기 때문에 얘가 잘못한 거 맞나 본데 라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이거를 어쩌다 한두 번을 써먹으면 거기에 넘어가는 대중분들이 꽤 많이 계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멍청해서가 아니라 별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실제로 유튜버들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났을 때 과몰입을 하고 이걸 학습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싸움 났대? 재밌네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용찬우 같은 화법으로 설득을 하면은 넘어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걸 지속적으로 계속 쓰면은 야 이거 아니잖아 라고 될 수밖에 없고, 용찬우가 흑자 헬스에게 양치기 소년처럼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믿어주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용찬우의 경우입니다. 이제 용찬우가 어떤 말을 해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이번 영상을 예로 들면은, 제가 레드필 코리아 관련된 부분은 아직 다 듣지 않았지만 제가 들은 부분까지 보면은 흑자헬스가 용찬우와 레드필 코리아와 용찬우 아버지와 잔나의 녹취록을 오픈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뭘 잘못을 한 거지? 뭐가 잘못된 거지? 오히려 그거 녹취록을 오픈해가지고 내가 틀린 말을 한 게 없다는 게 전부 드러났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아무 근거가 없고 아무 이유가 없고 그냥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굉장히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일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은 그래? 흑자가 그럼 헛발질한 거야? 이렇게 돼요, 몇몇 분들은. 근데 이 일에 대해서 많이 아는 분일수록 개소리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저는 그 근거를 하나만 들어드릴까요? 그 녹취록이 흑자일스한테 유리한 게 아니라 용찬우와 레드필 코리아에게 유리한 거라면 1월부터 2월까지 흑자 헬스와 잔나에 대해서 허위 사실로 끊임없이 음해하던 영상을 올리던 레드필 코리아는 제가 녹취 영상을 올린 이후로 왜 단 하나의 영상도 올리지 않나요? 제가 답을 알려드릴까요? 범죄 사실을 추가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본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걸 인지한 이후로 같은 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르면 가중처벌이 됩니다.
레드필 코리아는 제가 그 녹취록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 자리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허위 사실로 사람들한테 거짓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흑자일스가 지어낸 거다. 잔나가 거짓말한 거다라고 사람들한테 허위 사실로 우리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근데 제가 레드필 코리아와 용찬우가 흑자일스를 없애기 위해서 작당 모의를 했던 녹취를 그대로 올려버렸죠. 만약에 이 이후에도 레드필 코리아가 자기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흑자일스가 거짓말을 하는 거다. 잔나가 거짓말을 하는 거다라고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을 지속을 하면 당연히 죄의 무게가 무거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레드필 코리아는 영상을 더 이상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 얘기가 틀렸으면 계속해서 영상을 올려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본인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고 그 녹취록이 본인들한테 유리한 건데 왜 못 올려요? 저는 그 녹취를 올린 이후에도 계속해서 용찬우 레드필 코리아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면 저는 가중처벌을 받겠죠. 하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근데 용찬우와 레드필 코리아는 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 말을 하지 못하죠? 용찬우는 일부 하고 있죠. 용찬우는 실제로 고소장이 더 들어갈 거고 기존에 고소당한 것도 굉장히 불리해질 겁니다. 레드필 코리아는 영상을 멈췄죠. 왜 멈췄을까요? 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뭐 설탕이나 소금 같은 걸 구하러 가셨을까요? 그래서 용찬우는 엊그저께 목요일에 올린 2시간짜리 영상에서 흑자일스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또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거 소송에서 아주 많이 불리해질 겁니다. 뭐 어차피 제가 이긴 건데 뭐 더 많이 불리해질 거고. 그래서 저는 용찬우가 그 영상을 올려서 오늘 운동하면서 틀어놨거든요. 처음에 5분 10분 이렇게 넘어가면서 첫 번째로 든 생각이 이거 보기 너무 힘들다. 두 번째로 든 생각이 얘 소송 포기했나 본데? 얘 송사를 포기했나 본데 이 생각이 지배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그냥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면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진짜 이 정도까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나? 난 진짜 너무 놀라울 정도였어. 진짜 어린애가 거짓말을 한 다음에 당장 그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추가적인 거짓말을 계속 하는 것처럼 이거 왜 했어? 내가 안 했어요. 누가 했어? 그거 철수가 했어요. 철수한테 물어보면 바로 들킬 건데도 거짓말을 하잖아, 어린이들은. 왜냐하면 여기서 사실대로 얘기하고 차라리 지금 혼나는 게 덜 혼난다는 거를 알지 못하니까, 어린애들은. 지금 당장 너무 무서우니까. 근데 용찬우가 너무 이런 식으로 일을 대처를 해.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저에 대한 것도 거짓말을 지금 너무 많이 했어요, 그저께 목요일에. 그래서 걔는 어차피 지겠지만 저와의 송사에서 완전 다 질 거예요, 걔는. 근데 걔도 하나 하려는 게 있겠죠. 송사는 오래 걸립니다. 이미 용찬우가 저한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11개인가 12개 넣은 거는 이미 대부분이 불송치됐어요. 애초에 경찰선에서 이거는 죄가 아니다라고 판단이 내려졌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도 빠짐없이 이의 제기를 해서 어쨌든 검찰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검사가 또 그거를 뭐 무혐의 처분 같은 걸 내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또 항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몇 달 또 잡아먹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본인이 질 게 뻔한데도 다시 봐줘라고 두세 번 정도 이의제기를 하고 항소를 하고 항고를 하면은 한 1년 반 정도를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1년 반 동안 여론을 돌리는 시도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론을 돌릴 수 없을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용찬우가 거짓말쟁이라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용찬우는 이미 대명사가 됐어요. 저도 쇼츠 영상 같은 거 볼 때마다 진짜 흠칫흠칫 놀랍니다. 제가 본 적도 없는 채널, 처음 보는 채널, 용찬우나 저하고 뭐 헬스나 뭐 이런 것에 대해 아무 관련도 없는 그런 채널들에 대해서 찬우하다, 찬우스럽다, 용찬우 같다 라는 표현이 아무렇지도 않게 쓰이고 있습니다. 용찬우는 이미 용찬우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의 대명사가 되어버렸거든요. 이걸 막는 걸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는. 왜냐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정말 잘 모르는 사람들을 이해시켜야 되니까.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 사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거든요. 용찬우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흑자일스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별 관심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김창렬 아저씨가 그 창렬하다라는 표현이 나올 때 김창렬 아저씨가 실제로 잘못이 없으신 것 같거든요. 저도 100%는 모르지만 그냥 본인의 이름을 빌려주고 광고를 해준 거지 그 제품을 김창렬 아저씨가 만든 건 아니니까. 그래 김창렬 아저씨가 소송도 걸고 별짓 다 했어요. 근데 막을 수 없었어요. 왜냐면 김창렬 아저씨가 실제로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 관심이 없는 친구들이 그냥 무언가 구성이 부족한 어떤 물건을 보면 창렬하네 크크크크 하면서 그냥 쓰기 때문이죠.
그분들은 학습을 할 의향이 없어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시켜요? 설득시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헛발질만 하는지 참. 그리고 송민호 씨 뭐 자기가 뭐 비한 적이 없고 막 기사가 올라와서 뭐 그렇다는데 어차피 여기 나무위키에 여기 링크 눌러보면 다 나와요. 어차피 거짓말을 해서 뭐 어쩌자고. 아무 의미 없는 시간 끌기. 어차피 들킬 거짓말. 왜 이렇게 어린이처럼 일을 해결을 하는지.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지. 그리고 얘는 엊그제 부산에서 매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죠. 한 유튜버가 한 유튜버의 목숨을 뺏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을 인스타 피드에 올리면서 또 오송을 언급했죠. 오송에 제가 살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알면서 저는 이거 협박죄로도 고소를 검토 중입니다. 그러니까 용찬우는 지금 저한테 맞아 죽는다고 얘기를 해서 경찰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어요. 하지 말라고. 근데 또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크로커다일님한테는 좀 죄송하긴 한데 어차피 토론은 성사될 거라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도망간 게 한두 번이 아니고 지금 브릿지TV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시면 아시잖아요. 브릿지TV님이 공식적으로 토론을 제안을 하고 본인이 1년에 한 번 정도 한국에 들어오고 그 한국에 들어오는 이유는 오프라인으로 강연을 하시고 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소중한 시간을 사용을 하는 건데 한국에 머무르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날짜를 빼서 토론을 하자고 서울에서 하자고 캐나다 사시는데 그렇게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안 했죠. 그리고 엊그제 못 봤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안 해요 걔. 어떤 핑계를 대서든지 안 해요. 이번 영상에서 맞짱 신청에 대해서 본인은 분명하게 흑자일스한테 맞짱을 뜨겠다 대신에 이런 조건을 걸었다. 근데 그 조건을 배제하고 흑자는 맞짱만 용찬우가 받기로 한 것처럼 막 사람들한테 허위 사실을 막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조건을 걸면서 자기는 조건을 못 걸게 한다고 해요. 제가 무슨 조건을 걸었는데요, 맞짱에서? 전 맞짱에 조건을 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용찬우가 하는 방식이 그런 거예요. 용찬우 말만 들어보면 이 일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러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똑같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는 분명히 흑자 헬스에게 나에 대해 허위 사실로 사람들한테 거짓말한 거를 정정하면 흑자 헬스와 맞짱을 떠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흑자 헬스는 나의 조건을 없애고 나의 조건이 없는 것처럼 용찬우가 저와의 맞짱을 수락했습니다라고 영상을 올렸습니다. 흑자일스가 이런 애예요. 그냥 이렇게 숨 쉬듯이 내가 한 말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서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는 애야. 이 일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들으면은 그 증거 같은 걸 스샷을 같이 띄워주면 진짜 그러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조건이 뭐였습니까? 자기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게 있으면 그걸 정정해라. 그럼 내가 맞짱을 떠주겠다. 저는 이미 제 라이브 방송에서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작년 6월부터 용찬우에 대해서 잘못 얘기한 게 있으면 정정을 해왔다고. 그 대표적으로 용찬우가 세운 회사가 없어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름이 같은 다른 회사였다. 정정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잔잔바리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용찬우가 지금 이 상황이 된 것과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어요. 용찬우의 회사가 망한 걸로 흑자헬스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칩시다. 그것 때문에 용찬우가 어떤 피해를 입었죠? 피해를 입은 게 없습니다. 그걸로 피해를 입었다면 제가 업무방해죄 처벌을 받았겠죠.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불송치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 방송에서 바로 정정을 했거든요. 저는 잘못 얘기한 걸 이미 정정을 했어요. 지금은 허위 사실로 얘기한 게 없어요. 없는 걸 해달래. 없는 걸 하라고 조건을 걸면서 맞짱을 떠준대요. 이게 용찬우 방식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용찬우가 맞짱 뜨는 날짜를 보내왔습니다. 12월 28일로 보내왔죠. 제 동생 기일입니다. 제 동생 죽음에 대해서 조롱을 하는 애가 제 동생 기일 날에 맞짱 뜨자고 하면서 맞짱을 자기는 신청 수락을 한 거래요. 이게 용찬우가 쓰는 방식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재작년에는 제가 제 동생 기일의 방송을 켜서 수금을 했대요. 제 동생 기일에 실제로 라이브 방송을 켰고요. 거기서 제 동생을 추모했습니다. 작년에는 안 했대. 왜냐하면 작년에 내가 수익 정지를 당해서 수금을 못하니까 제 동생 기일의 방송을 키지 않았대요. 재작년에는 제 동생 기일이
화목토 중에 한 날이었고요. 작년에는 제 동생 기일이 화목토 중에 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라이브 방송을 시작한 이래로 3년째 화목토에 라이브 방송을 안 킨 날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화목토에 방송을 켰습니다. 그리고 그 화목토 중에 결혼 기념일이 있든 제 생일이 있든 아내 생일이 있든 엄마 생일이 있든 제 동생 기일이 있든 그냥 방송을 켰습니다. 그리고 밤 12시가 되면 제 동생 기일에 제사상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제 동생 먹고 싶었던 거를 전 상을 차려줍니다. 라이브 방송에서 그냥 차려줬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했습니다, 당연히. 근데 라이브 방송 날이 아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했을 뿐이죠. 이걸 갖다가 용찬우는 흑자일스가 재작년에는 돈 수금하려고 동생을 죽음을 기리는 척을 했다. 작년에는 수익이 막혀서 안 했다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용찬우가 쓰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용찬우는 타인의 죽음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매우 많이 떨어지는 걸로 보여요. 제 동생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공격을 하고 제 동생의 죽음이 아닌데 오송수로에서 사고로 돌아가신 분의 죽음을 이용해서 저를 또 공격하고 있죠. 그것조차 누군가의 죽음이거든요. 그것조차 유가족이 계시고 그분들이 아시면 매우 슬퍼할 일이고 이번에 부산에서 일어난 일도 어떤 분들에겐 굉장히 슬픈 일이고 비극적인 일인데 그것도 저를 공격하기 위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있죠. 그러니까 용찬우 본인이 나르시시스트라고 본인을 칭하니까 저도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 찾아봤고 나르시시스트는 실제로 타인의 죽음에 공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본인이 저를 계속 공격하면 자기가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게 틀렸음을 이미 알았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 10월에 수익 정지를 당하고 나서 올해 2월까지 매우 사렸습니다. 수익을 다시 찾을 때까지. 용찬우에 대한 언급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용찬우가 살아났나요? 안 살아났죠. 흑자헬스가 없었을 때도 용찬우는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흑자헬스가 무너지고 흑자헬스가 없어지는 것과 용찬우가 살아나는 것은 별개입니다. 근데 아직도 흑자헬스를 욕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은 둘 중에 하나죠. 지능에 문제가 있다. 혹은 본인이 살아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흑자를 없애는 게 목적이다. 둘 중에 하나는 있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41살 처먹은 조지훈이 이러면서 이제 나이를 강조를 많이 하고 본인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얘기할 때는 항상 나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걔한테는 나이가 많은 게 약점인가 봐.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얘는 누군가를 공격할 때 약점처럼 보이는 게 있으면 그걸 건드렸을 때 자기한테 피해가 오더라도 건드리는 단 한 수밖에 못 보는 애라고 했잖아. 이 흑룡대전에 본인 아빠가 껴있어요. 그래서 용찬우가 오중석 작가님, 나, 리썸님 뭐 이런 사람들이 나이가 많다고 놀릴 때마다 본인 아버지가 욕을 먹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내가 끌어들인 게 아니다. 한 명의 남자로 우리 아버지를 너네가 상대해야 될 거다. 다 자기가 한 말이야. 그러니까 인터넷 뭐 망령들이든지 나발이든지 걔들이 한 명의 적으로 간주하고 그럼 싸울게 해가지고 아빠가 욕먹고 있는 거야. 다 지가 끌어들인 거야. 다 자기가 끌어당긴 법칙 쓴 거예요. 난 진짜 너무 정말 바보 같고 미련한 짓이다라고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용찬우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하는 DC의 어떤 갤러리가 있어요. 그 갤러리가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작년 말에 이제 점점 죽어갔고 올해 초에 활동이 정말 현저히 적어져서 이 갤러리 이제 없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글도 안 올라오고 댓글도 많이 안 달리고 조회수도 막 10분의 1 토막 나고 막 이랬었어. 근데 레드필 코리아가 1월 말부터 갑자기 흑자일스하고 잔나를 공격하기 시작해가지고 갤러리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녹취 오픈하고 나니까 레드필 코리아 다시 냉동됐죠. 지금 영상도 안 올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갤이 다시 죽어갔어요. 저도 이제 라방에서 용찬우 얘기를 많이 안 하니까. 근데 갑자기 3시간짜리 또 흑자일스 욕하는 영상을 또 올려. 갤이 다시 살아나. 왜냐면 거기 거짓말이 너무 많으니까. 야 그거 아니잖아 답답해가지고 다시 복귀해 애들이. 근데 내가 그걸 안 다뤘습니다. 그 영상을. 실제로 아직도 그 영상을 보지도 않았어요. 난 용찬우 영상을 보는 게 많이 힘듭니다. 저는 많이 오그라들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거든. 근데 그저께 2시간짜리 제 욕하는 거 또 올렸어. 그래서 지금 갤이 다시 활발해. 이 정도면은 그냥 욕 먹고 싶은 사람 아니야? 아니 지금 용찬우가 최초의 그 잘못을 한 게 작년 6월이에요. 10개월이 지났어요. 10개월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튜버들한테는 6개월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3개월 정도 쉬다 많이 나오고 큰 잘못한 사람들은 6개월 쉬다 나와요. 그 말인즉슨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얼추 잊혀져요. 왜냐면 사람들은 남한테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고 자기 인생을 갈아 넣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용찬우는 지금 자기가 잘못을 한 지 지금 10개월이 지났어. 그러면 그냥 조용히 있다가 지 할 일을 하면 돼요. 그러면 예전보다 팬은 줄어들겠지만 활동을 할 수 있어. 아니 막말로 무슨 뭐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어디 감옥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막 실형 살만한 잘못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실제로 얘가 한 두어 달 정도 조용할 때가 있었어. 그래서 게리 진짜 죽었어. 욕한 사람이 적어. 나도 안 다뤄. 근데 한 두 달 뒤에 갑자기 얘가 뭐 뭘 잘못 먹은 건지 흑자 이 새끼 다 거짓말 전부 거짓말 이러면서 또 영상을 또 올려. 사람들이 빡쳐가지고 뭐가 거짓말 이 새끼야 이거 다 네가 한 말이잖아 이러면서 사냥개들이 다시 복귀를 해가지고 게리 살아나고 댓글이 많아지고 다시 부흥이 일어나. 이 짓거리가 지금 몇 바퀴째인지를 모르겠다니까. 좀 가만히 좀 쳐 있어. 좀 욕을 안 먹고 싶으면은. 괜히 그 스포엑스 거기 첫 기대 와가지고 전부 거짓말 이러면서 막뭐 영상을 찍어가지고 다시 한번 피크를 찍었어. 흑자일스 행사장에 난입한 용찬우 해가지고 걔 밴들이랑 말싸움하다 막 눈물 글썽글썽하고 막 손 떨고 이런 게 지금 쇼츠에 뒤지게 올라가 다니고 있어. 그것만 안 기대 왔어도 거기서 한 달쯤 더 쉰 다음에 그냥 지 영상 올리면 된단 말이야. 지금 용찬우는 4분 전에 또 송민호 씨 욕하는 댓글을 또 썼습니다. 뷰티풀 러드에 가가지고 군대 관련된 노래에다가 우울증 걸리면 되잖아, 보충력으로 빼면 되잖아, 방송에서 정신과 의사 앞에서 즙자면 쌉 보충력. 송민호 씨 욕을 한 적이 없다는 애가 오지게 욕했었고 지금 4분 전에 또 했어요. 그러면 용찬우한테 너 송민호 욕 안 했다면서 왜 또 욕했어? 이러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송민호 얘기한 거 아닌데요? 송민호라고 한 적이 없는데요? 그냥 일반론적인 얘긴데요? 일반론적으로 힙합하는 사람들 많이 그러니까. 이러는데 이 새끼가 어떻게 복귀를 하냐고. 송민호는 왜 까는 거임? 이건 유추밖에 못해요. 팩트가 아닙니다. 이건 유추하는 건데, 일단 팩트는 용찬우는 GD를 아주 많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해서 많이 따라합니다. 송민호가 GD를 따라하는 게 싫은 것 같아요. 근데 나는 GD를 따라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송민호는 GD를 따라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저 선언하겠습니다. 최근 뿌림 사건도 있었고 용찬우가 저에게 겁박한 적도 있어서 저는 용찬우가 보이면 바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용찬우는 저한테 맞아 죽는다 어쩐다 하면서 저한테 과 죽음으로 협박을 한 적이 있죠. 최근에 유튜버끼리 정말 큰 사달이 난 적도 있고, 저는 만약에 앞으로는 스포맥스 행사와 같이 제 지척에 용찬우가 만약에 온다면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바로 공격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맞짱도 안 뜹니다. 맞짱 뜰 때도 갖고 나올까봐 지금 겁나요. 말투는 왜 그렇게 흑자를 닮아가는 거임? 내면 내시경 한번 돌려봐야 할 듯. 흠모일 수도. 흠모라기보다는 이건 제 예상입니다. 용찬우가 제 말투를 따라하는 이유가 저를 존나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린애 같은 애들의 특성이 뭐냐면 강한 사람들을 좀 따라하려는 경향이 강해요. 용찬우에는 자기는 남들이 자기를 따라하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용찬우가 하는 대부분의 거의 다 따라하는 거거든요. 뭐 패션이나 뭐 이런 뭐 말투 이런 거는 다 GD를 따라했고, 영상 스타일은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미국의 무슨 뭐 브이로그의 아버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거 따라하고, 뭐 편집 스타일은 뭐 따라하고, 뭐 말은 앤드류 테이트, 뭐 조단 피터슨, 랄프 왈슨디도 뭐 그 사람 뭐 그런 거 전부 다 따라하는 거거든. 걔는 남을 따라하지 않고서는 컨텐츠를 만들지 못하는 애인 것처럼 많이 따라해요. 그리고 최근에는 아마 용찬우 인생에서 유튜브 컨텐츠에서 누군가한테 강해 보이고 싶을 때 가장 강한 타입이 흑자 헬스라고 지금 본인의 무의식에 자리 잡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말투를 따라하는 거예요. 용찬우가 만약에 뻑가가 가장 강자라고 생각했다면 제 말투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전히 찬우 뉴스, 어제도 흑자일수가 제 얘기를 했죠. 한비나 경찰 몰라라 뭐 이렇게 했겠죠. 근데 용찬우 입장에서는 지금 뻑가보다 흑자가 더 강자야. 그렇기 때문에 제 말투를 따라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이 개인적인 아쉬움입니다. 이거는 뭐 거시적인 관점이 아니고, 용찬우가 만약에 GD가 아닌 다른 사람을 존경했으면 좀 나았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GD 아저씨를 저도 정말 좋아하지만 그 특유의 콧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용찬우는 원래 자기 목소리는 저음이에요. 베이스란 말이야.
그래서 걔는 낮은 목소리로 만약에 전달을 했으면은 지금과 같은 이미지는 안 됐을 것 같아. 근데 괜히 GD를 따라해가지고 여기 코에다가 소리를 자꾸 걸어. 이걸 아마 어렸을 때부터 GD 랩을 따라하고 이러면서 아마 습관이 생긴 걸 텐데. 그래서 뭐 한빈아 경찰 불러라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코에다 자꾸 걸어버린단 말이야. 잠부 거짓말 이러면서. 이러니까 메시지가 더 이게 좀 하찮아 보이는 거야. 아 진짜 만약에 뭐 뻑가든 뭐 임재범 아저씨든 그 목소리 동굴 목소리 나는 사람을 존경했고 그 사람들을 따라했으면 지금처럼 메시지가 가벼워 보이진 않았을 거예요. 참고로 제가 이제 아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헬스장 다닐 때 걸어다니기가 조금 힘들어가지고 차 타고 갈 거리는 또 아니고 그래서 큰맘 먹고 킥보드를 사셨어. 그러다가 이제 내 거 영상을 보고 아이씨 이러면서 용찬우랑 똑같은 킥보드를 샀대. 용찬우가 최근에 그 무슨 패션 유튜버 한다면서 뭐 패션 막 브랜드 올리고 뭐 사라 막 이러고 있잖아. 걔는 진짜 좀 메타인지가 잘못된 게 본인이 어떤 제품을 사면 사람들이 따라 살 거라고 생각하나 봐. 그 반대 아닐까? 뭐 일진들이나 그 양아치들이 뭐 특정 명품을 많이 입어가지고 그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돼서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잘 안 사게 된 것처럼 용찬우 네가 어떤 브랜드를 막 입으면 그 잘 안 팔리지 않을까? 뭐 어쨌든 용찬우가 엊그제 2시간짜리 영상을 올려서 뭐 살짝 짚어봤어요.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용찬우 영상을 올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올리지 않을 겁니다. 철수나 줄 잘 서라 주변에 조언도 받고 이거 지금 1시간쯤 전에 용찬우가 인스스에 올린 겁니다. 전부 투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용찬우가 주변에 조언을 잘 못 받은 거 그러니까 주변에서 들은 조언이 본인을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만들었다는 후회가 있을 수 있고 줄을 존나 잘못 선 후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레드필을 지켜주지 말고 흑자일스랑 바로 화해를 할 걸 이런 후회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용찬우가 나락에 빠진 유튜버들을 구제해주는 무슨 업체한테 컨설팅을 받았다고 했어요 본인이. 근데 그 컨설팅을 받고 이제 일이 더 안 좋아졌다고 생각하나 봐. 그걸 이제 투사를 해서 철순이 형님한테 주변에 조언도 받고 줄 잘 서라 이러는 거야. 어떤 세상 미친놈이 네 줄을 서겠냐. 황철순 형님 줄에 너를 세워주지도 않아. 얘는 무슨 대학 총장한테 가가지고 야 대학 잘 가라 뭐 이러고 있는 것 같았고 고딩애가. 본인만의 어떤 세계관이 있나 봐. 황철순도 자기한테 와서 막 벌벌 기고 자기한테 막 사과 영상 찍고 막 세상 사람들이 자기한테도 막 무릎 꿇고 막 빌고 막 가르쳐 달라고 막 제발 좀 우리 좀 막 선도해 달라고 막 티칭미 막 이런 막 그런 세계관에 사나 봐.